제가 얼굴이 조금 안 좋아 보이지 않아요 혹시? 좋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어제 잠을 좀 못 잤어요. 자다가 잠이 너무 안 오면 지금 몇 시지 이렇게 보잖아요. 1시 50분까지 보고 잤으니까 바로 자긴 했는데 하여튼 2시가 넘었거나 그 언저리에서 잔 것 같아. 그거는 제가 좀 늦게 잔 거예요. 평상시에 제가 한 11시 자거든요. 11시에서 못해서 한 11시 반 전에 자는데, 왜냐면 아침에 이제 6시 항상 일어나는 좀 루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오늘 한 4시간 정도만 잔 건데 왜 잠을 못 잤냐. 오늘 이 교육 때문에 그래. 사실 이 교육 때문에 이걸 준비하다가 보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는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축약해서 설명도 해야 되고 이해도 돕게 해야 되는데 내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이 강의 오늘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딱히 뭐 반박할 거 없이 무슨 좋았다 도움됐다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담이 엄청 되더라고. 사실은 지금 막 가슴이 쿵쾅쿵쾅 떨릴 정도로 내가 뭐 두렵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한번 강의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국춘이 앞으로 나와봐. 여기 딱 보니까 얼굴 표정 하나까지 다 보이지. 자세 좀 낮춰봐. 내 앉은 자세. 그래도 다 보이지.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지? 한 명 한 명 표정이 싹 다 보여. 딴짓하는 거, 표정 못 알아듣는 거, 이해 못 하겠다, 지겹다, 나 나가고 싶다. 이게 다 보여 여기서. 그러면은 나는 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혹시 그런 표정이 보일까 봐 또 두려워. 일단 핸드폰은 뒤집어 놓으세요. 중간에 자꾸 만질 것 같은데 핸드폰은 뒤집어 놓으세요. 무음으로 해놓고. 제가 안내드리고자 하는 거는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고 또 부자까지 되려면 마땅히 해야 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 거예요. 내가 잘못 세팅이 돼 있거나 그러면 마음이 계속 여러분들 조정을 해서 안 좋은 길로 보내버려. 그 국회의원 중에 강선우 국회의원 아세요? 이번에 그 공천원금 받아가지고 문제돼가지고 경찰 조사받고 있는 사람. 물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건 누가 봐도 받은 것 같아.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좀 봐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극구 우기잖아요. 머리로는 이해를 해.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거를. 근데 마음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머리로는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미안하다고 말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 내 마음이라는 거는 그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내 마음에 든다. 본인 마음이 나를 조정해서 나를 어디로 보내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되게 위험한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은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혼난다는 느낌도 좀 들을 수도 있어. 나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고 있는데 마치 혼나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아까 지금 영상 하나 보여드린 것처럼 반감이나 거부감이 들면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맞는 말이에요. 오늘 말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하나도 반박할 게 없을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막 못 받아들이겠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판검사도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은 다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들도 뭐 하다 잘못하잖아요. 고객이랑 문제 있어가지고 뭐 하잖아요. 못 받아들여. 자기가 잘못 안 했대. 그런데 우리가 돈을 못 벌고 이런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못 버는 거고, 책 헤빙을 보면은 누구나 30억은 번다라고 나와 있어요. 못 버는 이유가 뻘짓해서 사실은 못 번다 이건데 뻘짓을 왜 하냐? 마음이 안 받아들여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받아들이고, 왠지 저거 받아들이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것 같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예. 우리 회사에서도 약간의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설계사님들 사이에 문제도 있고 하는데 알고 보면 마음을 못 받아들여. 그냥 까짓 거 털어내고 그냥 하면 될 것을. 이거 한번 봐봐요. 기간 전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직선의 길이잖아요. 직선의 길을 통해서 미친 듯이 열심히 애써서 뛰어가면 가장 빨리 도착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지만은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가장 빠른 길은 직선의 길을 열심히 뛰어가는 게 아니라 미끄럼 타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이 곡선의 길이 있는데 이 곡선의 길을 그냥 미끄럼 타듯이 즐겁게 내려갈 때 마지막에 즐겁게 내려갈 때라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최단거리가 있고 최적거리를 보여줘요. 근데 최적거리가 제일 짧지는 않아. 근데 그걸로 갔을 때 제일 빠르게 도달한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자꾸 최단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적거리가 있어요. 최적거리. 어떻게 보면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이 최적거리가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설계사님들이 뭐 처음 시작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상황이 되게 좀 돈을 빨리 벌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이 사람들은 자꾸 최단거리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급하게 마음 먹지 말라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최근 들어. 이 급하게 마음을 먹고 최단거리를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실제로는 최저거리보다 늦게 도달하는 거고 사람은 나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느리지? 늦게 돌아가지? 결론은 최저거리를 몰라서 그래. 최저거리를. 그럼 최저거리를 우리가 깨우친 다음에 대가는 뭐냐 이런 거예요. 이건 GPT에서 찾아봤어요. 상위 10%가요. 전체 자산의 55에서 65%의 부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하위 90%가 35에서 45%의 부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상위 10%랑 하위 90%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알 수가 없어. 밖에 나가 봐봐요. 옷 입는 걸로 확인을 하나? 사람들은 이제 돈 많은 척하기 위해서 부를 좀 흉내낼 뿐인 거지 알고 보면 그렇게 돈이 없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상위 20% 마인드하고 상위 90% 마인드 이제 싸움인데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 회사도 이번에 지금 12월에 좀 잘 됐잖아요. 도합 20억 정도 나갔어요. 여러분 수수료가. 근데 내가 이걸 하면서 재보니까 상위 10%가 진짜 한 8억 정도로 나갔어. 여러분 인생 더럽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세상의 원리는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바꿀 거야? 그러면은 우리 다 내보내고 다시 한 200명 데리고 와가지고 또 한번 영업해볼까? 똑같은 상황 또 벌어진다니까.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제일 잘 버는 사람이 한 달에 한 4, 5천 벌고 있고요. 못 버는 사람은 당연히 훨씬 못 버는데 한 10배 차이 나는 걸로 기준을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3천만 원 버는 설계사가 있고요. 300만 원 버는 설계사가 있어요. 둘이 대화시켜놓으면 대화 통할 것 같아? 안 통할 것 같아? 300만 원 버는 설계사는 지 고집이나라든가 뭐 자기만의 생각이 있다고 걔 고집을 막 부리고 있는데 3천만 원 버는 설계사는 그걸 좀 알려주고 싶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싶어가지고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 못 알아들어가지고 답답해 뒤질라고 하면서 나중에 자기도 포기해버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에요. 내가 공황장애가 왔었잖아요. 뭐 지금도 나서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약을 안 먹고 있는데 내가 공황장애 왜 왔냐면 이 답답한 사람이랑 연속으로 한 10번 얘기하잖아. 돌아버려요 이거 사실은. 연타로 계속 얘기를 하는 연타로. 아니 이제 300도 못 버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막 얘기를 해. 내가 간부회에 가가지고 일자경 얘기했잖아요. 일자경영 그 대호각성. 자 이것도 대호각성이란 말을 거의 다 처음 알았다는 거야. 대호각성이 뭐야? 설명해봐. 대호각성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걸 안내하는 거 있잖아요. 에휴 뭐 듣고 기억이 나면 하는 거고 마음에 들면 하는 거 이게 아니야. 이미 부자들은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걸 내가 안내를 하는 거지. 오늘도 그런 게 좀 많이 나와. 되게 어려운 용어들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건 어려우니까 나 못 받아들여 이런 거야. 마음이 또 받아들이기 싫거든. 인간의 뇌라는 거는 복잡하고 어려운 걸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돈을 버는 거는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만들었을 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어려웠다는 게 이거야. 이게 굉장히 부자의 생각이라든가 부자 마인드를 세팅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이런 강의 한번 준비하다 보면은 여기 앞에 윤호 팀 좀 와봐봐. 내가 계속 뭘 적어요. 책으로도 책을 보면서 적고 유튜브로 보면서 되게 많지 개념들이. 네. 여기서 엑기스 뽑아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거 엄청 많지. 네. 그럼 이거를 내가 뽑을 때 앉아요. 이거를 뽑을 때 이 자료를 보기 위한 방대한 양의 또 내가 양을 받단 말이야.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거 무슨 내용만 겁나 많아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왔을 것이며 어제 내가 주말인데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그 보신 분. 돈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봐. 다만 이런 건 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으면 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다 와. 이거 인간에는 이 요행과 요령에 굉장히 취약해. 100억짜리 강의를 할게요. 안 들어. 50만 원 줄게요. 바로 와. 그래서 내가 오늘 저거 곰돌이 가방 갖다 놓은 거잖아. 저거라도 안 하면은 한 반 안 올 거거든. 나는 사실은 저런 가방 안 주고도 나는 내 가치를 좀 더 높여가지고 그냥 내 얘기만 한다고 하면 본부장이 내 얘기만 한다고 하면 좀 와서 듣는 그런 좀 상황을 만들고 싶어. 내가 참 내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내 이 업계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자산 가치가 얼마죠? 자산, 현금의 예금이라든가 뭐 부동산 빼고 전체 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무슨 활 쏘는 재주도 자산이에요. 예, 그 활 쏘는 재주로 사람을 가리켜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자기 자산 가치 얼마인지 아는 사람. 생각이나 해본 사람. 지금 돈 버는 건 어떻게 돈을 버는 거냐면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 자기 애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자기는 높은 가치를 평가받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래. 그리고 이직할 때 보험엔 설계사 이직 말고 급여 받는 이직들 있잖아요. 연봉 1억 받으면 새로운 데도 꼭 1억을 받으려 그래. 그중에 거품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 다 돈을 버냐면은 가치가 높은 걸 어제 영상에 나와. 가치가 높은 걸 저렴하게 파는 게 돈을 많이 벌어요 지금. 가치가 높은 걸 있는 그대로 평가를 못 받아. 왜? 내 가치가 10억이야. 10억 주고 나 살 거야? 못 산다니까? 못 사요. 10,000원짜리 10만 명한테 팔아야 돼. 그래서 강의가 그렇게 10,000원짜리 아주 가치가 높은 강의가 수백 개씩 팔리고 책 하나가 저기 100만 부, 200만 부가 팔리는 원리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 가치가 높으면은 아예 팔 게 없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의 가치가 높냐 이거죠. 어떤 사람. 여기 지금 상위 10%라고 표현했지만 원래 1%가 돼야 돼요. 자 봐봐요. 상위 10% 그냥 단순히 100명으로 놓고 10억이 나갔다 칩시다. 맞아요. 우리가 평균 지금 어제 저기 급여 나간 사람이 220명이고요. 저기 20억 정도 나갔으니까 인당 한 9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럼 이제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100명이 대략 10억 가져간 거야. 그럼 100명이 10억 가져갔어. 그 중에 10명이 8억 정도 가져갔고요. 나머지 90명이 지금 35%에서 40% 가져간 거야. 10명이 8억 가져갔으면 얼마야? 잘 말했다. 4억이 4억. 10명이 4억이면 진짜 10명이 한 4천 가져갔어요. 인당. 나머지 그 90명이 6억 나누기 90만 해도 얼마야? 500인가? 그 정도 가져간 거야. 근데 이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걸? 뭐 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될걸? 저는 상위 몇 프로 사람일까? 예, 이 보험업계에서 여러분 내 소득 얼마인지 사실 잘 모르죠. 예. 공개했다면 아마 자지러질 거. 근데 또 되게 또 단순해. 그 다 또 내 돈인 줄 알아, 그것도. 하지만 이미 완벽하게 먹고 살거나 부의 추월차를 탄 상태에서 어떻게 무너질래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어, 사실은. 챗 GPT에 신한금융 플러스 감탄본부 성장 가능성 한번 쳐봐봐, 어떻게 나올지. 내가 보만세 하나만 갖고 있어도 회사는 절대 안 무너져요. 활용법까지 내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1이 100을 어떻게 이겨요? 1이 100을. 물리적인 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 한 명이 어떻게 100명이랑 싸워서 이겨? 불가능하지. 근데 지금은 뭐 물리적으로 싸워요? 1대1도 잘 싸움을 안 붙이지? 그러면은 돈을 번다는 개념은 생각을 한다는 또 개념인데 내가 100명보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돈을 벌어요. 아까 영상 초반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인연을 끊어버린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 딱 나오면 있잖아. 바로 이해를 해야 돼. 주변 사람들과 왜 인연을 끊어야 부자가 되지? 이걸 바로 이해를 해야 돼. 공부를 안 했으면 이 배경 지식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짜 부자들 있잖아요. 어디 살아? 유엔빌리지. 옛날에 평창동. 이렇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 살지. 그 왜 그럴까? 진짜 부장들은 대중과 멀어져요, 사실은. 이 잡스러운 생각이랑 어차피 얘네들이 하는 생각이 배울 게 없고 내 생각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렇다고 혼자 지내는 건 아니야. 초반에 나오는데 어떤 게 부자 마인드가? 부자는 많은 친구를 사귀려 하기보다 수준 맞는 친구 몇 명만 있으면 돼. 왜? 일반 대중들은 내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 돈을 뺏어나가려고 그러지 서로 상호이익을 가지려고 하진 않아. 자,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면은 나도 내가 이제 100의 생산성을 낼 수 있어. 또 다른 부자가 또 100의 생산성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서로 부족한 거 좀 있단 말이야. 내가 100을 생산성 내고 이 사람이 100을 생산성을 내지만 둘이 머리를 맞대서 300의 생산성을 내서 150씩 나눠 가져요.
근데 일반 대중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생산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내 거 100에서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야.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부자들 만난다, 높은 사람 만난다,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벌써 얻어먹을 생각부터 해. 네가 먼저 계산해야지. 네가 먼저 계산해야지. 뭐 이런 거. 돈 벌었으니까 네가 좀 써야 되지. 뭐 이런 거죠. 그래도 진짜 부자들이 진짜 벤츠 같은 거 마이바고 안 타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아니 내가 돈 벌어 샀는데 어디 가든지 나보고 다 계산하래. 근데 나는 귀찮아서 그냥 돈 다 써버려. 왜? 이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해봐야 절대 이해를 못 하는데 너반 나반 내자 이게 무슨 말이 된다는 소리야. 네가 더 벌었으니까 네가 돈 더 내야지. 보통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우리 회사에서도 똑같아. 내가 어떤 설계사들이 어떤 그 팀장님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랑 엊그제까지 친하게 지냈지만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아까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되게 위험한 징조야. 그리고 내가 노는 사람이 여 카페텔에서 저기 같이 차 한잔 먹고 밥 먹는 사람이 죄다 일 못하는 사람인데 같이 밥 먹고 있어. 막 빵 찍고 막 20하고 10만 원 하고 막 그냥 머리 붙잡고 있고 이런 놈들이랑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있어. 이거 어떤 징조 같아? 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네끼리 놀고 있고 나랑은 좀 멀어지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안 통하고 있고 누가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 근데 마음이 자꾸 그거를 허락을 못 하는 거야. 마음이. 내 마음이. 본인이 자꾸 마음한테 지배를 당하는 거야. 여러분 절대적으로 본인 마음이 본인 게 아니에요. 그 지배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돈 잘 벌고 깨우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냥 마음 가지고 놀아버려. 조종해버려. 지금 유튜브에 갑자기 이러면 안 되네. 재림예수인가? 재림예수라고 원래 글쓰기 강사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찾아봐봐. 이 새끼가 사기꾼으로 돌변했거든요. 사기꾼으로 돌변해가지고 1년에 막 50억씩 삥 뜯고 있어요. 동탄에 살면서.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어떻게 일을 했냐면 글쓰기 강사였고요. 되게 그 사람을 성공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 예전에. 내가 마음에는 가지고 놀지 해가지고 돈 뺏어먹기 시작한 거야. 아주 그 부자들이 그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겨도 꼴에 예대 나왔는데 대학교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 예수라는 사람은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된대. 예수라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아름답게도 만들 수도 있고 그 사람 마음을 잿빛으로 만들어버려서 자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타인의 마음을 조종하는 방법을 부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다 알고 있어. 근데 마음 좋게 부자 되게끔 돕게끔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있잖아. 결론은 이용 당하는 거야. 제가 사업 설명회를 이제 이번 주에 하잖아요. 사업 설명회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조건이니 뭐 이런 거야. 뭐 수수료 얼마, 뭐 무슨 정착지원금 얼마, 어떻게 또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거 없을까, 뭐 이런 거야. 근데 이해는 해. 왜냐면 제가 지금 차를 한 대 보고 있거든요. 애가 있다 보니까 한 대 가지고 좀 불편해가지고 차를 한 대 보고 있는데 나도 사실은 어느 순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 뭐냐면은 아니 차가 싼지 비싼지 깎아주는지 안 깎아주는지 내가 호구는 안 당할 건지 남들보다 싼지 뭐 이런 것만 내 머릿속에 있는데 자꾸 막 성능이니 막 차의 가치니 막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거야. 전부 다 그냥 뭐 저기 뭐 3000cc 6기통에 뭐 최대 토크 어쩌고 저쩌고 마력이 어쩌고 저쩌고 전장 길이 뭐 휠베이스 길이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싸냐고 안 싸냐고. 싸게 줄 거냐고 안 줄 거냐고. 내가 남들보다 호구 잡히기 싫으니까 남들 1000만 원에 살 거다 900만 원 줄 거. 머릿속에 이것만 있는 거야 내가 봐도. 근데 막상 가서 시승도 해보고 다 만져보고 하니까 이게 그때 기회가 좀 들어와. 아 이거 싸다고 잘못 샀다가 나 후회할 수 있었겠구나. 나한테는 이런 기능이 필요했지.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뭐 어떤 영상을 보든 어디 가서 봐봐요. 돈 얘기는 나중에 하고 계속 차를 설명을 해. 난 되게 별로 관심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있지만 여기 여러분들은 내가 영상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우리 그 감탄본부에 오기 전에 우리 감탄본부의 성능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어느 정도 이 시뮬레이션 좀 굴려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생각 없이 막 들어온 사람은 또 막 그렇게 돼버려. 기대만 높았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나는 빨리 최단거리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니까. 응? 최저거리를 알려주는 자꾸 최단 기간만 생각하니까. 지금 부자 마인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생각. 부자들은 이 로또나 행운 같은 걸 바랄까? 일이나 사업해서 노력을 해서 돈 벌려고 그럴까? 근데 우리 어때? 계속해서 어떤 행운을 기다리잖아. 그럼 한 번 왔다 쳐. 그게 지속성이 있냐고. 가끔 회사에서 뽑기 하잖아요. 뽑기 해가지고 좋은 선물도 드리잖아. 항상 그렇게 매주 뽑기면 부자 되겠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로또라든가 이런 거 다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뽑기 하나의 행위거든요. 내가 어떤 종목을 잘 선택해서 돈이 올라가는 거. 근데 이게 엄청나게 뇌를 갉아먹어 이게. 성실하게 근면성실하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떻게 뭐 저 감 떨어지듯이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걸 자꾸 바라게 되는데 내가 그래 보여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 한 달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일 안 하고 매출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응? 지금 이미 시스템 자체가 구조 자체가 여러분들 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예. 내가 여러분들 업무 봐줘요. 전산 막혔다고 전산 알려줘요. 상품 이번 달에 뭐가 제일 좋은지 제가 알려드려요. 지금 스태프들 있고 총무팀 있고 지점장님들 계시고 돌아가게 해놨잖아. 6시 전에 항상 일어나신 분 몇 명 있어요. 나도 정 피곤하면 잠깐 자기도 해 30분 정도. 예.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는 그 시리얼이 저기 그 견과류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 견과류 많이 들어가 있는 시리얼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책 볼 거 있으면 30분 보고 바로 운동 가 7시 반쯤에. 그럼 요새 운동 가면 재밌는 게 뭐냐면 7시 반도 어두워. 어두운데 런닝머신을 하고 있다 보면은 점점점 세상이 밝아져. 그게 참 보기가 좋아. 처음에는 이 깜깜한 데서 운동 한 해 시작을 하다가 세상이 밝아지는구나. 나 오늘도 어제 굉장히 힘들었고 좀 두려웠지만 오늘 좋았던 게 뭐냐면 요새 눈이 안 오더라고. 눈 떴는데 눈이 온 거야. 근데 되게 하얀 눈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지난번에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또 나 오늘 날씨를 진짜 몰랐어요. 근데 눈이 와가지고 그나마 좀 기분 좋아졌어. 그러니까 뭔가 바라면은 적당히 이루어지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 이 노력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요행이나 바라고. 나 아직도 우리 회사에 겉멋들어 있는 사람들 좀 있어요. 겉멋들어 있는 사람 좀 있는데 여러분들 청춘, 그러니까 MZ들이 좀 많잖아요. 나 MZ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MZ는 굉장히 보석 같은 존재예요. 청춘이란 뭐야? 청명할 청자에다가 그 봄춘자예요. 근데 청명한다는 건 저기 맑다는 뜻이 있고요. 봄이라는 건 본다는 뜻도 있어요. 맑게 본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청춘일 때 유일하게 맑게 볼 수 있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고 특히 나이 들어서 실패한 사람은 세상을 절대 맑게 보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MZ들 같은 경우는 보는 시야만 잘 만들어줘도 이 사람 분명히 성공한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도 나는 최소한 한 달에 1도 정도는 틀어줄 수 있어.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90도만 틀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근데 90도 트는데 내가 한 1인당 물리적인 시간이 한 달 정도는 잡히는 것 같아. 그럼 한 7년 걸리는데 좀 빠르서 좀 더 되겠지. 그래서 놀아도 회사 와서 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집에서 여러분들 다 일하는 거 알아. 지금 우리 매출을 보면 어떻게 일 안 하고 이런 매출이 나와. 출근 안 하고 딴 데도 있어도 일을 하는 게 나와. 다만 일을 해서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발전이 된다라는 거는 그건 좀 다른 영역이거든. 일 잘한 사람이랑 섞여가지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가끔은 회사에 복이 있는 사람 한두 명 있을 수도 있어. 맞아요. 어떻게 하다 사이 틀어져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나가다가 안 나오는 사람 보면은 역시 사이 안 좋은 사람 딱 있더라고. 사소한 일인데 딱 보여. 잘 나와도 안 나오는 사람 딱 보면은 무슨 일 하나 있었어. 그냥 안 나오지 않아. 그런 거는 또 지점장님들이 또 케어를 해줘야 돼 사실은. 예. 지점장 본인일 수도 있어. 본인 싫어서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 인간이라는 게 뭐야? 사람인 자에 사이 간자예요. 사람은 사람과 사이에서만 발전할 수 있고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야. 혼자 백날 생각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성공하는 프로그램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건 되질 않아. 근데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계속 혼자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피하고 있어 또. 그럼 구석으로 가고 점점 그 부자 된 사람이랑 멀어지게 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면은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고 되게 거리감 느껴지고. 영업도 한 달만 쉬어봐봐요. 나랑 거리감이 생겨. 발레리나 누구더라? 김수진가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3일만 연습 안 해도 관객이 알아보고 뭐 이틀 연습 안 하면 누가 알아보고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가 알아본다고 뭐 하잖아요. 부자는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구조를 만들려고 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저는 구조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구조를 짜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면 그냥 쏟아 부어버렸던 거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 야, 그 돈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했어? 아니면은 야, 그 돈 뭐 분당 내가 만들 때도 회사에서 그런 일 살짝 했었어요. 7억 8억 들여가지고 그 돈 언제 뽑아? 지금 구조 짜는 게 먼저라니까 7억 8억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호텔이나 짓고 막 이런 거 짓는 데면 2천억씩 들어가는데 2천억 들어간 거 언제 뽑아? 그래서 경기도 안 좋은데. 여러분 고객들한테도 여러분들 고객들한테 그 구조 짜는 거 의외로 쉬워요. 충성 고객만 만들면 돼.
근데 충성공무원 만들려면은 세 가지가 이해를 해야 돼요. 비용,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지극정성이 있어야 되는 세 가지 다 하기 싫잖아. 돈 들어가기 싫지. 그 돈을 줘도 그냥 쓰는 게 아니야. 아이디어를 주면서 고객님들한테 와 뭐 이런 걸 했어. 젊은 사람이 어때 이런 선물했어.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주고 그 다음에 지극정성. 던지듯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서 윤호 팀장님한테 일 잘한다고 해서 돈을 준다고 쳐. 근데 그 돈을 던졌어. 그러면 안 돼. 돈을 정성스럽게 줘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준다 하더라도 하기 싫잖아 다. 돈 쓰기 싫지. 아이디어 안 나오지. 지극정성 귀찮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힘든 부분이 이거야. 내가 지금 그 여기 송 실장도 있고 정대리도 있지만 지난번에 그 하얏트 호텔 계약하면서 돌아오면서 차에서 이런 얘기했어. 아씨 어쩔 때는 그냥 다 돈으로 줘버리고 싶다. 아니 이거 준비하려니까 막 아이디어에 정성에 돈을 1억 5천원 쏟아 부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무슨 뭐 그 마카롱 하나 이상하게 놓여있다 그래가지고 마카롱 왜 삐뚤게 놨어 이런 얘기를 하는 놈들이랑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게 솔직히 사실인데 2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사줘도 고기가 무슨 질이 좋니 안 좋니 쓸데없는 얘기하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하고 있는 거 이런 사람까지 내가 다 만족시키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지금 몇 분 지났지만 좀 있으면 이제 막 지겹고 막 들기 싫고 뭐 이런 사람들 나와. 그럼 여기서 쳐다보면 나는 그 표정 다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앞으로 잘할 것이면 나보다 그래도 세상의 원리를 얼마나 알고 있지? 근데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반대로 해도 돼. 여기 나와서 다 할 수 있어요. 자, 부자는 리스크를 피하기보다 리스크를 관리를 해. 여러분 기회 좋아하잖아. 기회는 시도를 해야 오는데요. 시도는 책임도 같이 따라. 리스크도 같이 딸고. 기회는 원하면서 시도를 안 해. 그렇게 돼버리면은 아무런 기회가 안 와 실질적으로는. 그러면은 리스크는 관리만 하면 돼. 내가 어떤 일을 했었을 때 일단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도는 한 거고 했었을 때 예상되는 두려움들이 있어. 이래서 손해보는 거 아닌가? 뭐 저래서 손해보는 거 아닌가? 자 봐봐요. 나도 솔직히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라면은 할 생각도 없고 자신도 없지만 내가 감탄부문 만드는데 총 이 사무실 만드는데 총 8억 들어갔어 인테리어비만. 그 다음에 10개월 동안 1억이 또 들어갔어요. 10개월 동안. 그럼 9억 들어갔네. 그 다음에 추가로 뭐 공사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3년 동안 또 1억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그럼 10억 들어간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이후로 이제 그 흑자 전환을 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높게 올라가시고 부자하고 싶고 뭐 제대로 뭐 하고 싶고 뭐 높은 위치에 하고 싶지만 돈 써야 돼. 시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날릴 수도 있어. 또 날리기는 싫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왜 이걸 할 수가 있었냐.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 사실은. 일단은 내가 보만세 카페가 있었고 유튜브를 시작을 그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나는 이미 적당히 좀 브랜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33명이랑 같이 출발했었던 거야. 2달 만에 모집을 해가지고. 물론 그것도 되게 부족하고 적자가 계속 났었지. 지금 1억 5천을 해요. 이제 매출을 뭐 이번 달에 지난달에 한 1억 정도 한 것 같고 근데 처음에 매출 얼마였어? 1,000, 2,000, 3,000. 유지됐었을 것 같아 이거?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 손들어 한번. 자기 돈 내지는 10억 빌려가지고 빌렸다는 건 나중에 또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야. 일하면서 오픈하는 데한 그 정도 들어가는 거 계속 적자 나면 돈 갖다 박아야 돼.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리스크 관리라는 게 자신 있어가지고 한 거야. 사업은 있잖아요.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해. 사업 잘하는 사람들 보면 관리를 잘해. 꼭 그 어디서 겁먹들은 놈들이 벌리는 것만 해. 나 했다. 벌렸다. 그러고 몇 달 있으면 병신돼 있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관리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 관리할 자신이 없으면. 관리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사람 하나 예를 들면은 이거랑 비슷한 건데 사람을 이제 성장시키는 게 관리잖아요. 자기가 영업 잘하는 것보다 남 영업 잘하는 게 만드는 게 훨씬 어렵지. 당사자가 노력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10배 노력을 해. 이 사람이 나 정도 해. 왜? 이 사람도 처음엔 자기 마음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고 일단 영업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프로세스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부터 일일이 하나씩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돌아버리겠어요. 그거. 와가지고 햇소리 찍찍찍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 근데 두렵진 않아. 여러분 회사에서 있잖아요. 의외로 보험회사에서 설계사 안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설계사는 아무리 회사에 피해를 끼치려고 해봐야 퇴사 말고는 할 게 없어. 본인이 누구를 뭘 해가지고 회사라는 존재는 물론 이제 잘못된 회사는 막 급여를 막 다 안 주고 막 수수료 막 반토막도 이런 거 말고 정상적으로 잘 했었을 때 개인이 하나가 어떤 트집을 잡아서 불만을 내잖아요. 그거는 퇴사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회사 그냥 구하면 돼. 많아 지금 이상하게 수수료 분급되지 제도가 악화돼가지고 설계사 영업하는 게 힘들다고는 막 자꾸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도
일반인들도 그렇고 설계사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 특이하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만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거야 사실은. 영업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부쩍부쩍 늘어나고 있어. 그 중에는 또 열에 한두 명은 또 괜찮아서 꾸역꾸역 끼어 들어와. 신기해. 그런 사람 키우면 되는 거야. 하위 90% 있는 사람이 제잘거리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 부자는 돈을 쓰려고 하지 않고 가치를 사려고요. 집이 돈이에요. 집. 자산 가치는 당연히 있지만 내가 10억을 샀어요. 그럼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학습 효과 때문에 부동산은 뭐 불패신화, 요새는 좀 어려운데 불패신화라는 말 때문에 나의 10억을 이 저 콘크리트랑 바꾸지. 살지도 않으면서 거기다 몇 가지 재료를 제도로 활용을 하지. 전세를 준다든가 월세를 준다든가. 그리고 또 지금 금가 막 많이 뛰잖아요. 지금 이미 사는 거는 물론 지금도 10년 안에 5배를 간다 그래요. 500만 원 간다 그래. 근데 이거 알면서 또 안 사. 사실은 다 지난 다음에 얘기해. 뭐든지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다 지난 다음에 얘기해. 내가 지금 80 몇만 원 했을 때 내 100만 원 간다 그랬잖아. 여기서. 그 기억나는 사람 있지? 80 몇만 원 했을 때 100만 원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갔잖아 지금. 그것도 한 달이니까 2달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요새 돈 벌기 의외로 또 쉬운 게 뭐냐면 금값 시세 전망 이것까지도 내가 챗 GPT에 쳐보니까 한 10에서 20% 올해 또 올라간다는데 앞으로 주식하기도 편해지겠어. 근데 이 전망을 물어보지 그 예를 들면 우리 감탄본부의 전망은 이게 무슨 뭐 공시가 된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금값 올랐지 S&P 500 올랐지 코스피 올랐지 뭐 삼성전자 올랐지 이걸 다 계산해봤어. 근데 브랜드 같은 기간에 우리 감탄은 얼마나 성장했을까 보니까 다른 게 한 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갔는데 감탄본부는 5배가 올라갔더라고. 그럼 나는 여기 치중하면 돼. 삼성전자 쫓아다닐 필요 없고 금 모으기 안 해도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은 금이나 내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거를 잘 보고 금값이 올라가겠다 뭐 삼성전자 올라가겠다 그러면은 딱 타이밍 부채 사면 잘하는 건 맞지만 그게 또 반대로 잘 안 됐을 때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파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어. 설계사들 퇴사하는 것처럼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금값이 떨어졌어. 어떻게 할 거야? 파는 거 말고는 할 게 있어? 손절 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감탄본부만큼은 내가 인원을 더 확충할 수도 있고 매출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 레버러지는 내가 이미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각자 개인이잖아요. 감탄본부 지금 주식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부 워크샵 때 내가 중요한 발표를 했잖아요. 아는 사람도 있을 거야. 머리를 잘 써봐. 단순히 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그런 거 안 해주지? 아니야. 회사 주식 가치에 회사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야. 이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사람은 가치 없는 거에 돈을 안 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단순히 밥을 먹어도 요새는 3만 원짜리 밥을 3만 원에 먹고 싶지 않아. 3만 원짜리 밥을 만 원에 먹고 싶어 해. 그리고 그런 게 진짜 실제로 장사 잘 돼요. 장사 잘 되는 거 하면 뭐 여러 개 나와. 그래놓고 뭐 2만 원. 눈으로 보는 거 한 4, 5만 원짜리 돼 보이는데. 그럼 나도 마찬가지야. 내 원가 가치를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 리크루트 면담을 하다 보면은 무슨 좀 자기의 가치를 알아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어떤 쌓였던 걸 보면 적당한 이제 가치가 있는데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의 가치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착각을 하는 게 있어. 본인이 정말 인정받고 싶고 나한테 뭔가 얻어내려고 하면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만으로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 이거보다는 내 입장에서 내가 와, 이 사람은 우리 감탄본부에 꼭 있어야 돼. 이 감탄부 진짜 데리고 오고 싶어. 그럼 뭔가 딜이 들어가요. 내가 그 가치를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 100만 원 줄 거 진짜로 200만 원 줄 수도 있어.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 존재고 이 회사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내가 왔을 때 분위기가 바뀐다. 이런 식으로 자기 가치를 높여가면서 얘기한다. 단 한 사람도 없었어. 그냥 난 그동안 뭐 얼마 했으니까. 뭐 앞으로 잘할 거니까. 이 정도. 그런 얘기는 하위 90%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또 이런 걸 봐야 돼요. 이 바닥에 주둥아리만 살아있는 사람 엄청 많죠. 이게 자기가 진짜로 그렇게 와서 난 더 잘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할 수는 없는데 저기 주둥아리로 나를 어떻게 좀 구워 삶아가면서 뭘 좀 빼내가지고 돈 100만 원도 얻으려고 하는 거지. 나는 이걸 또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내가 생긴 건 순진하게 생겼지만 잘 안 속아 넘어간다고. 돈 빌려주고 막 못 받을 것 같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딱 사기치면 바로 넘어올 것 같고 막. 여자가 꼬시면 그냥 바로 넘어가가지고 한 1억씩 막 뺏길 것 같고 막. 꽃뱀 만나가지고. 그렇게 생겼잖아. 근데 한 번도 안 속았어. 한 번도 안 속았어. 다만 뭐 투자할 때 마음은 비우는 건 있어. 뭐냐면
이 투자로 인해 가지고 10년 뒤에라도 이 사람 확실히 밭을 될 것 같으면 나는 해. 여러분들 가치를 보는 눈을 먼저 기르고요. 가치를 보는 눈을 기르려면은 내 자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돼. 그 명품 보는 눈 이런 거 말고 명품 짜가지 진짜지 이런 정도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치 있는 거. 이런 여기 저 감탄본부 얼마짜리 아는 사람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 감탄본부 얼마짜리 같아 이거?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회사들 많이 팔리잖아요. 피플라이도 팔리고 리치앤코도 내놓고 지금 뭐 300명, 200명 이런 주의들 많이 내놨어요. 얼마에 내놨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나는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회사를 평가하게 됐지. 이거 200억 가까이 돼요. 내가 겨우 10억 들어서 만든 게 4년 만에 20배 뛰어버렸어. 여기서 나 빠지고 경영 합격하고 쳐들어오고 사모펀드 날려버리고 사모펀드 한 번 왔었어 나한테 100억 투자할 테니까 지분 50%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딱 200억인 거지.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안수영 팀장님이 좀 내 편에 좋은 말을 해줘요. 처음 영업하는 사람들이 감탄해서 영업한 거는 굉장히 행운이다. 굉장히 가치가 높은 데서 일하는 거를 행운으로 생각하는데 몰라 사람들이. 그냥 맨날 나오니까 맨날 보는 얼굴이니까 그리고 결국 뭐 내 거 해야 되니까. 내가 아무 계산 없이 그 간부 워크숍 가가지고 중요한 발표를 했겠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 가져갈 거야 보라마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 그리고 내 지금 목표가 뭐야? 6년 안에 지금보다 6년 안에 6배를 내가 더 키울 거야. 그러면 월납 10억에 1,500명이 될 거야. 지금도 200억인데 그러면 그때 얼마짜리가 될까? 그러니까 가치를 아무도 몰라. 가치를 알면 거기에 오래해서 열심히 했었을 텐데 그런 거 모르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올릴지 얼마 아무도 모르잖아. 삼성전자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 S&P 얼마 올릴지 아무도 모르잖아. 코스피 얼마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벌할지도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안 하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남들은 같이 알아보고 미래에서 이미 내 재산이 막 100억, 200억, 1000억 단위로 막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마인드나 이 습관을 또 자식한테 되물림한다? 야 우리는 저런 사람들을 절대 안 돼. 우리는 빌라에 사니까 영원히 빌라를 살 거야. 지하에 사니까 영원히 지하에서 탈출 못해. 기생충 받잖아요. 유일하게 바뀌는 사람이 있어. 그 자식이 열심히 책을 보고 노력하는 사람. 아 나는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영상 중에 또 와닿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도 술을 좀 좋아해서 그렇지 무슨 도박을 하거나 무슨 무슨 바람을 피거나 뭐 이런 적은 없었어. 나쁜 걸 한 번도 한 적은 없었어요. 다만 이 무의식은 좀 안 좋아가지고 내가 뭘 한다 그러면 약간 너 성공 못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의식을 많이 주셨었어요. 솔직히 엄마도 마찬가지고. 예. 나는 좀 창피하지만 나는 창피한 건 아니지. 나는 굉장히 유명한 댄서였어요 사실은. 충남에서 내가 대회 나가면 다 1등이었어요. 내가 대회 나갔다 그러면은 다 그냥 에이 또 졌다 그냥 이런 식으로 시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아.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본사에서도 어떤 제도를 만들잖아요. 에이씨 보람을 감탄 1등 하겠네. 지금 다 1등했어 내가 챔피언 먹고 리크루팅을 다 1등했어 지금도 25년도도. 이게 무의식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계속 했었었고. 근데 그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부모가 계속 이렇게 무의식적인 걸 얘기를 하면 20살에는 무조건 분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성인이 됐는데도 안 좋은 무의식을 자꾸 받아들이면 어제 내가 띄워드린 영상에 뇌도 그러니까 성인의 뇌도 후천적으로 변경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변경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안 좋은 무의식 받으면 그 변경 되겠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무의식을 줘야지만 변경이 되겠지. 그럼 나는 지금 좋은 무의식을 계속 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또 가족분들이랑 계시고 또 친구들이랑 뭐 지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중에는 안 좋은 무의식도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회사에서 또 안 좋은 무의식을 주면 되겠어? 우리가 부모 탓하면서 살 건 아니지만 원래는 부자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상속받는 거예요. 부자 부모한테 태어나는 거가 제일 빨라요 사실은. 그럼 태어난 순간 바로 부자거든. 근데 이미 그건 끝났잖아. 결정이 났잖아. 그지? 그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원래는 부자 부모를 만났으면 내가 부자였는데 그걸 안 되니까 내가 부자가 돼서 내 자식을 부자가 되게 만들면 되겠네? 나 이 생각하는 거야 사실 지금. 그래서 내가 딸 명의로도 지금 저기 150만 원짜리 IBK 연금 넣고 태어나자마자 그 계산해 보니까 많이 받으면 13배 받더라고. 원금에. 와이프가 계속 받다가 와이프 죽으면 애기가 평생 받는 거. 이 상품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나도 지금 상품 여러분만큼 몰라요. 근데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내 아기를 챙기겠다. 그럼 바로 눈에 들어오는 상품들이 있더라니까. 그거는 내가 목표가 명확하고 원하는 게 확실하니까 상품이 두 개 들어오는 거야. 자, 부자는 돈보다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 부자들이 이런 말 많이 해.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 보고 넌 시간도 아깝지 않니? 뭐 이런 말 많이 해. 지금 사람은 사실 노력도 안 한 사람 되게 많은데 기껏해야 노력하는 척까지 정도만 해. 내가 여기 사실은 이 사무실에 여기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충주도 그렇고 카메라가 다 설치돼 있어요. 내가 사실 주말에 한 번씩 봐. 그리고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 다 봐.
꼭 사무실에 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에 솔직히 딴 데 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했다고 다 볼지는 좀 어렵다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나는 지고 싶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집에 있고 어떻게 노는 시간에 누군가는 또 열심히 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집에서 계속 또 유튜브 보고 뭐 찾아내고 뭐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전달할 때도 허투루 전달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가끔 혼나요. 같이 있는데 딴 생각하는 것 같다고. 애 보는데 어디 생각하면서 애 보고 있냐고 막. 노래는 불러주고 있는데 음정이 안 맞고. 그만큼 아니 이미 사실 내가 거의 제일 성공했는데 제일 성공하려고 더 노력하지 않아? 나 이거 멈춰도 돼 사실은. 여기 지금 리크루트 좀 더해가지고 분당 충주만재 그냥 채워놓고 해도 돼. 아마 지금 한 몇 달, 두세 달 빠르면 두 달 되면 경주에도 좀 지점 하나 또 생길 거야. 직영 지점. 지금 지점 하나 대충 만들어도 1억씩 들어가요. 여러분 DB 사는데 솔직히 100만 원도 아까운데 1억 투자해가지고 이거 사업 시작해라 그러면 하겠어요? 다 언제 뽑을 생각만 하지. 구조를 짜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야. 나는 구조를 짜고 있는 거야. 구조를 짜기 위해서 돈이 아무리 들어가도 난 상관이 없어. 어차피 나중에 돌아오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구조만 잘 짜놓으면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돈을 그러니까 구조에 대한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투입을 안 하는 거지. 시간도 투입을 안 하는 거. 내가 여러분 사실 시간 산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잡아봐요. 저기 이노시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부평에 가면은 소풍이라는 터미널이 있어. 백화점이 이거 그 뭐 같이 붙어 있는 거 있어. 부평인가 부천인가. 하여튼 거기 있어요. 그 회사는 특이하게도 나랑 또 인연 생겨가지고 미얀마에서 굉장히 성공한 회사예요. 근데 내가 그 존재 자체를 모르고 6년 전인가 그 경영에 관련된 거 보다가 그분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네 직원이 그 인터뷰하신 분이 시간 관리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직원들을 생각하면서 시간 관리를 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1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면 1시간이지만 내가 직원이 100명이 있는데 이 100명을 위해서 쓰면 그럼 100시간이다. 직원이 1000명이 있는데 내가 이 1시간 동안 이 직원들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면 그 1000시간이 된다는 거야. 부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그 1시간을 나를 위해서 생각하지. 내가 지금 커피 먹을 때 잠깐의 즐거움.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잖아. 여러분 똑같아. 영업하는 사람들도 내 고객을 위해서 내가 10명의 고객을 위해서 생각하면 10시간이 되는 거고요. 100명의 고객을 위해서 생각하면 그게 100시간이 되는 거야. 근데 나만 위해서 생각하니 그냥 1시간으로 끝나는 거고 그조차도 효율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지. 부자는 단기 수익보다 5년 뒤, 10년 뒤를 생각을 해. 돈 못 버는 놈들이 다 단타하잖아. 주식할 때. 부자들 단타하는 거 봤어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데 또 단타를 해. 왜? 마음이 또 안 되거든. 막 주가가 뭐 때문에 내려가고 뭐. 지금 금도 살짝 떨어졌어요. 지금 미국에서 한마디 하는 바람에 금하고 은 다 떨어졌어. 금은 더 떨어졌어. 급격하고 치고 올라가니까 떨어지는데 다시 올라갈 거야.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지금 금하고 이슈는 대단히 지금 강세여가지고 조정만 들어온 거지. 다시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나도 이렇게 생각해. 내가 6년이라는 거를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5년 뒤,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사무 10년 계약했어요. 5년 계약, 5년 연장 이렇게 해서 10년 계약을 했어. 월세 못 올리게 내가 묶어버린 거야. 나는 10년 전에 10년 뒤를 생각을 했어요. 10년 전에 10년 뒤. 지금 대략 이제 한 5, 6년 남았잖아요. 그럼 내가 5년 뒤를 생각하는 거야. 그 5년 뒤에 내가 10억에 1,500명만 찍으면 됐지. 그때 적자가 나든 뭐 내가 돈을 못 먹든 내가 무슨 진짜 라면 먹고 살든 상관없다니까. 난 당연히 되는 거니까. 설계사들이 사실 돈 왜 못 버는 줄 알아요? 빨리 받아서 빨리 쓰려고. 지금 분급되면은 이걸 수수료 한 20%에서 많으면 40% 준다 그래요. 싫지. 근데 준다는 말만 듣지 더 준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안 주는 것도 아니야. 7년 분급으로 되게 되면은 7년 나눠서 주되 500%더 준대. 그걸 왜 마다하냐고 빠가같이. 지금 당장 그 20% 줄은 거 아까워서 마음이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또 마음이 안 줄어들이고 많이 주면 안 돼요 이거야 지금. 그런 마음 때문에 돈 못 버는 거야.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계속 1,0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다음 달 다 쓰잖아. 차라리 800만 원 받아도 다 살아요. 마음이 못 받아들이는 거야. 보통 설계사들 보면은 나랑 뭐 얘기할 때 보면은 머리로는 이해를 해. 마음이 못 받아들여. 아니 근데 법이 바뀌어서 어쩔 거야 지금. 그냥 해야지. 나도 그거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였어요. 물론 내가 나까지 뭐 반대한다고 뭐 될 일은 아니지만 왜냐면 나도 운영비 줄거든 사실은. 나도 운영해야 되는데 20%씩 6년 입주면 나 상상을 해본 거야. 지금만큼 돈 못 쓸 것 같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냥 그러니 살아야지. 나도 똑같은 거야. 운영비가 줄 대신 안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준대잖아. 나도 지금 버는 데를 거의 다 써요 지금. 비슷해. 그렇게 안 하고 운영 될 수가 없어. 어쩔 때는 더 써. 나 지금 5월달까지 돈 한 푼도 못 가져가요. 5월달까지 돈 한 푼도 못 가져가. 지금 연도대상 하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9월달에 다낭 가게 돼 있지.
지금 두바이 20명 걸었지. 그 다음에 나 저 5월달에 세금 내야 되지. 이거 미리 다 준비해놔야 돼가지고 나 돈 하나도 없어 지금. 내가 몇 명한테 통장도 보여줬어. 70만 원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지금. 미리 쓸 걸 나 미리 준비해 놓으니까 그러는 거. 다만 연도대상 하고 다낭 갔다 오고 두바이 갔다 오고 또 뭐 있어? 이런 거 하게 되면 여러분들 구조 짜는 거예요. 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저기 영감을 얻어가지고 대호각성을 하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설계사들 무슨 오징어 새끼들인 줄 알았는데 어떤 설계사는 되게 위대해 보이네. 내가 여기서 목숨을 걸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한 20% 또 나타난다고. 그럼 구조를 계속 짜는 거야. 그러니까 5년 뒤, 10년 뒤 정도는 나이가 뭐 어린 나이 때는 이거 이 말 절대 이해를 못해. 솔직히 말하면 나도 뭐 이해를 못하니까. 특히 한 40 넘어간 사람이 이런 거 계산 못하잖아요. 50대 별볼 있을 것 같아? 단타로만 사는 인생이었는데 그동까지 하루 벌어서 하루 하고. 50대는 있잖아요. 사실은 몸으로 막 그냥 열심히 사는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해. 나 사실은 그동안 해온 걸로 우리 선배들 봐봐요. 그동안 20년 30년 하셨던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그 고객님들 모시고 계속 살잖아.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게 내가 말해놓고 나 이거 다음 이화면지 내가 까먹었었는데 부자는 돈을 목표라고 생각을 안 해요. 뭐냐면은 진짜 부자들이 돈 쓰는 방법이 뭐가 나오냐면은 부자가 된 다음에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는 게 아니야. 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좋은 집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자 된 거야. 내가 어떤 영광을 예를 들면은 감탄본부에서 1등을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돈 많이 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돈은 사실은 목표가 아니야. 내가 100억 벌겠다, 200억 벌겠다 저기 말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근데 100억이랑 200억은 좀 개념이 달라. 뭐냐면은 100억 번다는 사람들은 진짜 숫자 100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100억 가지고 뭘 해야겠다는 게 좀 명확하게 있어. 대부분 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보인다고 하잖아요. 단순히 돈을 벌어야겠다.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도 처음에는 이 개념을 몰라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는 처음에 1,000만 원이 통장에 꽂혔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1,000만 원 이하로는 절대 돈 안 벌어야지. 내가 진짜 몇백 번을 내가 다짐을 했었어.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1,000만 원이 넘어가고 단 한 번도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자의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릇이 작으면은 돈을 못 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내 이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뭐 조 단위로 버는 애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조 단위 그릇이 따로 있나? 그게 아니라 한 100억, 200억 벌으면 그때부터 무한대더라고. 나도 사실은 이 생각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250명이나 넘어가니까 실제로 지금 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나는 면담 안 해본 사람도 많아. 그렇긴 하지만 나도 이제 내 고집이 있었어가지고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다만 구조를 짜놔가지고 지금 1,000명 들어와도 상관없어. 1,500명 들어와도 할 수 있어. 다. 스텝 더 뽑고 장치 만들고 그렇게 하면 돼. 우린 카페로도 소식 정하고 단톡방으로도 하고 또 내가 아직은 그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 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돼.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릇이 커버리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무한대였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 담기만 하던데. 근데 그릇이 작은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도 되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해보고 저기 행동하는 걸 보니까 너는 내가 좀 높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릇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지나면 무한대야. 어느 순간 지나면. 근데 그 어느 순간 좀 오래 걸리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하는 거고. 나도 사실은 지금까지 나무만 보고 살았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숲을 더 봤었어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본 사람 몇 번 싸운 일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온라인 영업하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온라인 영업하고 하는데 아니 이거 심의 규정 다 지켰다가는 이거 온라인 영업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싸웠어. 싸우고 어떻게든 온라인을 하게끔 만들었어. 처음에 금소법 시행되면서 저기 그 GA 협회에서 막 두드려대기 시작하면서 이거 다 지키면 영업 못해. 내가 솔직히 보니까. 그리고 또 각종 제도 뭐 이렇게 있는데 아니 다른 데들은 제도 되고 시행되고 한참 지나서 이제서야 막 말 듣기 시작하는데 이놈의 신하는 시행되기도 전에 말부터 들어. 너무 저자세로 가는 거야. 난 솔직히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어떻게? 결국은 말을 잘 따랐는데 우리 지금 유지율 굉장히 좋고요. 계약 다 건전하잖아. 뭔 일 생긴 적 있어? 여기서 벌금 낸 사람이 3명이라도? SIU 나와가지고 조사 봐가지고 경찰서 끌려간 사람 있어? 그리고 뭐 나도 뭐 벌금 내거나 뭐 그런 거 없어. 근데 왜 기업들이 규제나 뭐 어떤 그 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솔직히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되게 약해. 뭔 말이냐면 기업은 정권 편이야 그냥.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윤석열의 그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이재명이 당선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이랑 바로 척지질 않아요. 되게 멍청한 짓이야. 그러니까 기업은 정치의 입장에서 보면 성향이 없어. 왜?
아니 규제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데 줄 똑바로 서가지고 그 말 잘 들어야 돼. 근데 그게 보면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비굴하다, 자신감 없어 보인다, 막 권력에 뭐 어떻게 된다. 그게 아니라 사는 방법이고요.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 그게 평온하고 제일 민주적인 방법이었어. 이제 정치인들이라든가 뭐 민주노총 뭐 이렇게 뭐 저항을 하잖아요. 뭐 정권에 저항도 하고 어떤 제도에 저항도 하고. 근데 저항을 하다가 결국 뭐 하는 줄 알아요? 항복을 해요. 힘이 센 사람한테는 저항 백날 해봐야 안 돼 그게. 결국은 항복을 한다. 근데 또 마음에 못 받아들여 항복한 걸. 저항했던 기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빨리 항복하면 될 걸. 지금 강선우 같은 게 딱 그런 짝이잖아요. 빨리 항복하면 되잖아. 윤석열도 지금 잘못했다고 해야지. 지금 저 깜빵을 몇 년에 있을까 지금.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야. 저 사람이 법조인이고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TV에서 답변하는 거 보면 법을 아는 사람인가. 이상한 답변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못 받아들여서 그런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세상과 싸우지 말고 세상과 나 편먹으라고 그런 말을 가끔 해요. 개인은 절대 못 이겨.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이 나랑 어떤 걸로 문제가 됐을 때 이길 것 같아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전제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틀리면 여론 형성이 돼서 그건 내가 질 수가 있어. 근데 내가 틀리지 않고 이게 확실히 맞다. 가끔 이런 사람 있어요. 이제 퇴사를 하잖아. 그러면은 왜 저기 환수하면서 자녀 수술은 안 주네? 맞아 그게. 법적으로 자녀 수술은 관리 수술을 회사가 관리하니까 회사가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고 본인이 여기 일할 때 회사 인프라를 사용해가지고 매출을 올렸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하여튼 저항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항복 내지는 뭐 퇴사 뭐 이런 거면 할 게 없어. 빨리 편먹고 거기랑 같이 일하는 게 맞아. 다만 그러면은 뭐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편먹는 거 아니야. 옳다고 판단이 확실히 되고 이거는 누가 봐도 내가 마음에 못 받아들이지만 타인이 봤었을 때는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저항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고 하는 게 나아. 설계사님들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고집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결국은 항복해. 그냥 하던 식으로 가. 지인 영업 그렇게 안 한다고 해놓고 얼마 지나고 지인 영업하고 있고 다 그렇게 돼. 그게 본인이 빨리 사는 길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은 비굴해 보이지만 그게 세상의 원리였던 거야. 지금 우리 회사도 그렇고 업적 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솔직히 DB 쓰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고객 풀 갖고 계속 고객 풀 늘려가면서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막 무시를 하고 안 하겠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같이 봐야 된다는 말 자체도 어렵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나도 지금까지 나무만 보고 살았나 보다. 숲을 봐야겠다. 숲을 보다 보면 회사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되고 방향성도 알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갈 길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시행착오로 돌아가게 되고 최단거리로 가는 길이 아닌 최적거리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거 그 부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앞에서 지금 말을 했잖아. 이거 다 합치면 뭐가 나온 줄 알아? 두 줄로. 뭐든지 인풋만 되는 게 아니라 조합을 해서 아웃풋을 해볼 줄 알아요. 들으면 다 이해는 하지 좋은 말이고 근데 이걸 다시 설명하거나 요약해봐 쉽지 않지. 내가 요약까지 했어. 결론은 목표가 선명하고 행동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몸병하고 흐지부지하면 행동이 확실하게 될 수도 없고 목표가 선명해도 확실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확실한 사람이 좋아요? 어리버리한 사람이 좋아요? 가끔 이런 사람들도 있어. 예전에 가끔 이런 게 있어. 예를 들면은 뭐 신인이 들어왔어. 그럼 신인은 시험을 봐야 되잖아. 그러면 지점장이 그걸 실수로 신청을 못했어. 아 이상하다. 난 신청한 줄 알았는데.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어. 뭐 나간 총무기 때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 수납을 안 했으면 수납했다 안 했다 그냥 바로 나오잖아. 수납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나오잖아. 근데 나 한 줄 알았는데 나 한 줄 알았는데 계속 며칠 동안 저 한 줄 알았는데 아니 안 한 거 인정을 하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한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내 눈 밖에 나가지고 결국 퇴사해버렸지. 내가 이런 거 좀 어리버리한 걸 좀 없애려고 그래요. 저는 한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은요 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도 돼. 내가 거기 장치도 걸어주고 심지어 투자해가지고 본인 속에 들라게 할 수 있는데 일 정확하게 하라는 거야. 한 줄 알았는데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2026년에 사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른 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뭐 조그마한 것만 있으면 틀렸다고 막. 딴 사람한테는. 이런 게 있다. 내가 사실은 여자같이 말하는 걸 좀 싫어해요. 이건 여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굉장히 싫어요. 여자같이 말하는 걸.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냥 기분이 좋아서 공짜로 엿을 주기로 했어. 근데 1인당 10cm씩 주기로 했어. 근데 여자 2명이 재본 거야. 한 명은 10cm 준 거 맞고 한 명은 9.8mm 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0.2mm 더 줬어요. 이러고 따진다니까? 그래놓고 아니 야 0.2mm를 어떻게 자르냐 다음에 줄게.
그러니까 아 지금 줘야 된다고 막 하면서 그것도 삐지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본부장이 나를 싫어하고 0.2mm 주고 없을 것 같지? 내가 굉장히 싫어요 솔직히 막 5,000원짜리 500원짜리 막 이런 거 막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거 하나에 뭐 쓸데없는 의미를 너무 달아. 그리고 이제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이제 자격지심이 있는 여자친구가 좀 있었나 봐요. 그냥 자기 개발하라고 책을 줬는데 자기 개발서 처음 읽으면 있잖아요. 나 욕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거 다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니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너 직접적으로 욕하기 싫어가지고 책으로 나한테 욕했냐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헤어졌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리크루팅 할 때 있잖아요. 뭐 이건 사연이 있었던 건 그냥 빵 하나 때문에 퇴사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 왔는데 왜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빵을 먹고 있는데 내 자리에만 빵이 없더래. 그 원수에서 빵 같은 거 주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평상시 행동을 보니까 지점장이 날 미워해가지고 나가라는 뜻인 것 같아서 자기가 오늘 해촉을 했대. 근데 여러분 솔직히 다 서운하다? 예를 들면 지점장이 있는데 빵을 10개 받았어. 10개 받았는데 11명이었던 거야. 근데 그날 그냥 안 나올 줄 알고 한 명한테 자리를 안 놨는데 딱 나와보니까 내 자리에 빵이 없고 다른 사람 먹고 있거나 내 자리에 빵이 있어. 안 서운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특징들이 뭔 줄 알아? 자주 안 와서 그래. 오다 안 오니까 오늘도 안 올 걸 줄 알았나 보지. 이 사람 영상을 꼭 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성공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나도 이 말에 공감을 해. 책을 많이 보라고는 하지만 원하는 걸 생각하면 필요한 책이 뭔지 알게 돼요. 예를 들면은 빌 게이츠가 보는 책이랑 우리가 보는 책이 같겠어요? 빌 게이츠 막 코딩하는 거 이런 거 엄청 볼 텐데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거 봐서 뭐해? 영업 잘하고 세상 하는 걸 봐야지. 그러니까 원하는 게 명확하면 좀 이따 또 나오는데 무지의 맹시라는 또 용어가 나와. 원하는 게 명확하면 있잖아요. 그게 보여. 그리고 그 지식이 막 들려. 책을 안 보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원하는 게 없어 그냥. 이걸 봐서 뭐 할까? 오늘 같은 교육도 원하는 게 없어. 들으면 뭐 할까? 내가 저걸 벌어서 어디다 써먹을까? 나는 모든 걸 화법에 다 써먹었었거든요. 나 이런 얘기도 누가 해줬다 그러면 바로 고객님들한테 얘기하면서 화법에 다 써먹어요 사실은. 내 화법을 그래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젊은 놈이 거의 우주 만물을 이해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라는 거는 사실은 많이 보다가 보면 거기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도 나오지만 목표가 이렇게 선명하고 명확하면 행동이 확실해져. 내가 책도 보고 내가 예를 들어 벤츠를 사겠다 그러면 길거리에 벤츠밖에 안 보여. 자연히 벤츠를 공부하게 돼 있고 벤츠도 10종류가 넘어요. S클래스만 해도 S클래스만 해도 10종류가 넘어. 320D, 400D, 450 롬바디, 숏바디, 뭐 어쩌고 저쩌고, 마이바흐, 프레스티지드 옵션 다 달라. 근데 벤츠를 너무 사고 싶으니까 자세히 알게 돼. 그런 사람은 벤츠 보통 사요. 내가 1등 하고 싶어? 1등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돼. 그런 사람은 1등을 해요. 내가 집을 사고 싶어. 집을 내가 너무 사고 싶어. 그러면 집을 사게 돼.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알아? 온라인 영업한다고 온 사람들의 여기 좀 미안한 여기 있었나? 여기 안 보이는데 온라인 영업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뭘 좀 알아봤대.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야. 근데 심의를 받게 되면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걸 하나도 못해. 그러면 그 정확하게 온라인 영업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겉멋들어가지고 온라인 보험이 쉬워 보이니까 그냥 터치만 하려고 했던 거야. 진짜 온라인 영업 하려고 했던 사람은 심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와. 근데 이 심의라는 게 굉장히 좀 처음 하는 사람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걸 어떻게 통과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경력자는 심의에 대한 개념을 알지만 비경력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왔었을 때 심의를 봐야 된다는 사실을 아예 몰라. 그럼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있잖아. 마케팅 좀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자동차 마케팅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어딜 마케팅해줘서 잘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심의가 없어요. 우리만 심의가 있어. 그래 심의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망가. 그러니까 자기 기술만 생각한 거지. 자기 기술만. 이게 무지의 맹신인 거야. 이게 뭐예요? 교보문 거죠? 내가 책을 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거 생긴 줄 알았던 분. 이거 지하에 생겼어. 이거 전에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지하에 생겼더라고. 근데 책을 가까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이 바로 밑에 서점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맨날 책 읽는 척하고 막 자랑질을 해봤지만 지네 동네에 서점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원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야. 내가 돌아다니다 보는데 우리 감탄 사람들이 여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데 과연 여기 서점 생긴 걸 몇 명이나 알까? 반반도 모르잖아 지금.
여러분 책 안 읽으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과거의 선배들 같은 경우는 가능했는데 그 보험 선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자 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절대로 내 장담은 돼. 성공 못해. 왜? 자기 생각대로 백날 해봐야 되나? 다 단계가 있고 로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단계가 있고 로직은 나 같은 사람한테 딱 붙어가지고 뭐 듣거나 아니면은 책을 많이 읽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 다 자기 생각대로 안 돼. 나 온라인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심의 보는 걸 몰랐고 다 그분의 원리가 있는 건데 그 다 무시하고 막 들이대. 물론 들이대는 거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시행착오 안 겪을 거를 말 안 들어가지고 시행착오를 겪냐고. 궁금증이 해보고는 싶겠지. 하지만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자 마인드는 언제부터 세팅을 해야 될까? 언제부터? 실제로 부자들은 얘기해보면 다르잖아요. 뇌 구조가 진짜로 달라요. 정말 부자 마인드가 세팅이 잘 돼 있는데 내가 이 얘기도 몇 번을 얘기했어. 100억, 200억 가진 다음에 부자 마인드 세팅이 될까? 아니에요. 100억, 200억 가진 사람은 뭐 20년 전, 못해도 몇 년 전, 다 그때 부자 마인드가 세팅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돈을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 마인드부터 세팅을 해야지. 부자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든가 그 반대적인 거, 부정적인 거, 배타적인 거, 냉소적인 거. 저 사람은 뭐 요행으로 됐을 거야.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됐을 거야. 뭐 등등등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면서 안 되면 안 돼. 부자들은 다 대우각성을 해요. 대우각성은 뭔지 아직 설명 못하는 사람 많죠. 인생을 바꿀 정도의 깨달음인 거야.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을 바꿀 정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 돈 벌어요. 아까 무의식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원래는 어제 밥 먹은 사람이랑 설계사랑 절대 다음날 또 밥 먹으면 안 돼. 어제 카톡한 설계사랑 또 다음날 카톡하면 안 돼. 여러분 몇 명이서 내가 다 알아. 몇 명이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카톡하고 매일매일 전화하고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매일매일 해봐봐. 그냥 매일매일밖에 없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랑 인간과 인간 사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어울리면서 하나 얻어내고 막말로 반면 교사라는 게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얘는 이래서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하나만 깨우쳐도 되고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진짜 부자를 돈 쓰는 법. 부자가 되고 좋은 집과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좋은 집과 차를 타고 싶어서 부자가 되는 거야.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있잖아요. 절연을 해버리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일단 이거부터. 아니 그러면 왜 또 절연을 하게 되냐면은 아니 난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S클래스 타는데 얘는 그거 가지고 엄청 말을 많이 해. 막 그냥 저거를 탔다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뭐 그냥 막 우리 돈을 빼먹어가지고 돈을 샀다고 하면서 아니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 그래. 그냥 네가 그동안 열심히 안 해서 넌 못한 거고 저 사람 열심히 해서 저 탄 거 그냥 그걸로 인정을 해야지. 뭘 말이 많아 그냥. 자 봐봐요. 유튜브에서 댓글 같은 것도 내가 볼 때가 있어. 성공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이제 그 영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30대에도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40, 50대가 댓글을 뭐라고 다냐면은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이런 걸 달더라고. 솔직히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뭐냐면 우리가 같은 출발을 하잖아요. 설계사도 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를 뭐 동기 개념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는데 원수사만 가더라도 막 30명씩 똑같이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그중에 한두 명 꼭 살아남아가지고 억대 연봉이 되거나 괜히 그 어떤 간부가 돼 있거나 좋은 위치에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나머지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뭐 했나 그러고 있어 또. 그냥 지금부터 부자 마인드 세팅하고 출발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를 그걸 또 마음이 못 받아들여가지고 반감 때문에 또 안 하는 거야. 마음이 못 받아들여서 마음이 자기를 조정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내 개가 아니어가지고 내 마음이 내 개가 아니야. 뭘 하라 그래도 머리로는 이해해야 되는데 마음은 안 돼. 자 다음 중 누가 부자가 될까? 잘 되어야 하는 사람. 잘 되어야 하는 사람 이런 거야. 저 그동안 뭐 하다가 빚을 많이 지었어요. 누구한테 신세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신세 지은 사람한테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저 잘 돼야 돼요. 이런 말 많이 하지. 그 다음에 잘 되고 싶은 사람. 이건 뭐 누구나 다 똑같은 거고 잘 되고 싶지 누가 안 되고 싶겠어. 근데 재밌는 거는 아직도 못 깨우치는 거야. 잘 되어야 하는 사람하고 잘 되고 싶은 사람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이 한 종류만 딱 돼. 이 한 정도만 돼. 맨날 게으르고 10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남들 16시간 일하는데 하루에 2시간 일하는데 눈 떠서 아침에 저기 늦게 잔다 그래가지고 일하는 줄 알고 나는 4시간만 일한다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람은 10시간을 일해도 생산성 있게 일하는 거는 최 2시간이 안 된다 그래. 16시간을 생산성 있게 일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10시간을 고작 눈 떠가지고 그냥 저기 일하는 척 하다가 자는데 2시간도 생산성이 안 는 사람이 어떻게 16시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일론 머스크 주당 몇 시간 일하는 거야? 아니 72시간이냐? 그러니까 한 2-3배를 일해 내가 보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약간 너무 놀고 있다 이런 생각 가끔 이렇게 들면은 약간 죄 짓는 것 같아.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경쟁 상대랑 나랑 경쟁 상대랑 달라요. 난 솔직히 말하면 지금 보험회사도 아니야. 내 경쟁 상대는 사실 백화점하고 호텔이에요. 호텔하고 백화점은 사람을 유일하게 기쁘게 만들거든. 나를 대우해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여러분 호텔 가고 백화점 가고 비싼 음식점 가면 좋잖아. 그건 다 사실은 상술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내가 그게 내 경쟁 상대야 사실은. 여러분들은 기쁘게 만들고 대우해준다는 느낌이 있으면 여러분들 내 곁에 계속 있을 거고 일하면서 계속 나한테 돈을 갖다 바칠 거야. 그럼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고객님이 나를 만났을 때 기쁘고 나한테 대우받는다고 하면 고객님은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그냥 쪼잔한 생각하고 서운하게 하면 떠날 거야. 단순해. 그냥 고작 한 500만 원 버는 사람 나보다 1, 200 더 버는 사람 아니야. 그지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누군 줄 알아요? 나보다 들그지 같은 사람 부러워요. 부자로 부러워하지 않아. 내 박스는 젖었는데 얘는 안 젖은 박스 갖고 있는 그런 그 사람 부러워해. 그런 종류에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 나도 사실은 어느 정도 느끼는데 여러분들이랑 나랑 조금씩 거리도 전반적으로 멀어지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 부자는 부자가 될수록 대중들과 멀어지게 돼 있더라고. 내가 이런 영상이나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거야. 나도 약간은 팀장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고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잘못된 건가? 생각을 했는데 자연스러운 거더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계속 부호출천을 가고 있고 이 사람들 다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따라오면 같은 차선을 탈면서 옆에서 같이 갈 수가 있는데 나는 다만 이제 좋은 차를 타면 좀 엔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좀 차가 뭐 제네시스나 소나타 탄다 하더라도 같은 속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밟진 않는 거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여기서 세 가지 행동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알고 있으면 돼. 관찰하기, 공통점 찾아내기, 행동하기. 관찰 지능이 있어야 돼 사실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관찰 지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원시 시대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아프리카 초원이야. 아프리카 초원에 가면은 뭐 사슴이 뭐 풀 뜯어먹고 있기도 하고 뭐 토끼가 뛰어다니기도 하고 뭐 자연스럽게 놀고 있어. 근데 토끼나 사슴은 풀 뜯어먹고 살아도 되잖아. 뭐 말도 그렇고 그러잖아. 근데 이 육식동물은 풀 뜯어먹고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다른 짐승을 잡아먹어야 돼. 그럼 짐승 잡아먹기 전에 뭐 하냐면 관찰을 해요. 요렇게 뛰는구나. 저렇게 뛰는구나. 풀 뜯어먹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묻혀다니구나. 보다가 그거를 이제 타임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확 물어가지고 이제 그 고기를 먹게 되는 거지. 세상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회사에서 제가 관찰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 설계사가 저렇게 하는구나. 저 설계사가 저렇게 하는구나. 이 회사 저렇게 하는구나. 얘 저렇게 하는. 그걸 확 잡아서 먹겠다는 게 아니라 저런 거를 부족한 거를 내가 채워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랑 얘기할 때는 나는 최대한 길게를 좀 내가 말이 엄청 많아 사실은. 여러분 나랑 얘기했다가는 5박 6일 동안 얘기해도 말이 안 끝나. 진짜야. 나보다 아무리 여자들 말 많아도 날 못 이겨. 네 입 다 닫고 내 말만 듣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말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최근에는 핵심이랑 포인트만 짚어주려고 그래. 이게 되게 중요해. 축구 선수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이 패스를 굉장히 잘해. 탕 던져서 주고 이런 거 되게 잘해. 핵심이나 포인트를 일려주면 나머지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나 포인트를 일려줬는데 못하면 그냥 걔 빠가야. 포인트나 핵심 얘기를 했는데 또 설명을 막 장황하게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사전에 기본값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야. 이런 자기 개발에 대한 이걸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또 다시 돌아가서 이런 자기 개발을 시켜야 돼 사실은. 이 무주의 맹신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것도 뭔지 모르지. 근데 이걸 하면 안 되는 뜻이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해 간간의 현상이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돈 버는 방법이라는 거를 내가 알고 싶지만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이 어디 멀리 있는 것 같죠? 주변에 있어. 근데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좀 모르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좀 진짜 부자들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 안에 어떤 보석 같은 깨달음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무주의 맹신을 하면 안 돼. 이거 어떤 개념이냐면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땅바닥에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 그러면 내가 소리를 친단 말이야. 야, 저기 10,000원짜리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50,000원짜리 안 주고 10,000원짜리 먼저 집어. 이게 무주의 맹신이야. 너무 쓸데없는 게 집착을 해가지고 정작 돈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5만원짜리 내가 10,000원짜리 지불을 했어도 그거는 5만원짜리 집었어야 되거든. 돈이 5만원짜리고 10,000원짜리가 같이 떨어져 있는데 충분히 또 누가 낚아채지 않고 내가 두 개 다 맘먹으면 집을 수 있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멍청하다는 뜻이야. 까놓고 얘기하면.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100, 200 버는 방법은 좀 빨리 깨우쳐요. 오히려.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뭐 100억 이런 방법은 몰라. 이게 무주의 맹시야.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안 온 사람들도 꽤 많고 이런 무주의 맹시가 여러 번 쌓여 있다는 거야. 기껏 100억 버는 사람 100억 버는 얘기는 얘기해 주니까 제 생각은요.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뭐. 해봤는데라는 건 될 때까지 해봤는 데가 해봤는 거고 하다가 중도 포기한 건 해봤는 데가 아니야. 반대로 선택적 주의 이런 건 해야 돼. 뭔 말이냐면 아까 원하는 만큼 보인다. 원하는 만큼 거기에 맞는 지식이나 책이 보인다는 거 있잖아. 이게 뭐냐면 반대야. 내가 진짜 필요한 정보가 이거야. 이건 나한테 정말 소중한 정보인데 필요 없는 많은 정보까지도 쓸데없이 보지 말라는 거야. 자, 여기는 영업하러 왔어. 영업해서 돈 벌러 왔어. 근데 무슨 이렇게 둘이 바람을 핀다느니 뭐 쟤네 어쩐다느니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에 자꾸 귀가 기울여져. 3, 4번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내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 회사에서. 선택적 주의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명확하고 이걸 하고 싶어. 이게 목표야. 그러면 잡소리가 안 들려요. 나 영업할 때 내가 피플라이프에도 같은 사람 있었지만 보험회사는 여자가 좀 많아요. 여자가 많고 피플라이프는 더 많았어. 그러면은 막 별의별 얘기를 막 해.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해. 그러면 나는 옆에서 불이 나든지 말든지 내 영업만 했어.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잘 알거든. 주식 고수들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자잘한 정보를 많이 들으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진다 그래가지고 그런 정보를 오히려 안 듣는데 찌라시 같은 거 있잖아요. 찌라시 보는 놈들이 누구야? 주식 못하는 놈들이 봐요. 주식 잘하는 사람 찌라시 안 봐. 이게 찌라시는 그러니까 뉴스 나오기 전에 도는 풍문 같은 거거든. 확인이 안 된 걸 어떻게 할 거야? 그 사실이라도 어떻게 할 거야? 주식에 반영이 안 되는데. 금감원장이 바람 났다. 어떻게 알아 그거를? 뉴스에 안 났는데 뉴스 나는데 난리 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면은 거기서 중요한 기회를 발견하게 돼 있는데 쓸데없는 정보나 자극까지 다 받아들여가지고 판단력을 흐려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랑 똑같아. 그냥 200만 원 버는데 어디 210만 원 준다 해서 걸로 갔다가 215만 원 줬다 걸로 갔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밥을 안 줘. 200만 원 줄 때는 회사에서 밥 줬는데 210만 원 준다는데 가보니까 밥 사 먹으래. 그러니까 22만 원 들어가니까 내 돈을 11만 원 더 쓰는 거야. 그런 놈도 엄청 많아요. 필요 없는 자극. 예를 들면 사기를 왜 당해? 아니 아주 불특정한 정보를 가지고 그렇다하게 포장하는 게 뇌가 약하니까 그런 자극에 휘말려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돈 날렸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가 갖다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사기도 아니어가지고 돈 찾지도 못하고 이런 이상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넘어갈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돈 좀 벌면은 이런 놈들 주변에 딱 붙어 5억만 투자하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돼가지고 일감을 다 몰아주기로 해가지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는 거 알아요? 지금 나한테도 지금 들어왔었던 게 뭐냐면은 그 인터넷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공사하는 게 그게 뭐 동으로 깔렸다나 뭐 한대요. 그래가지고 SK에서 그 동판 그 라인을 뭘로 다 바꿔야 되는데 또 그래가지고 뭐 철탑을 세우고 뭐 하는데 뭐 나한테 그러더라고. 5억 가지고 법인을 세워가지고 일감을 다 우리가 몰아 받으면은 수백억 벌 수 있대. 근데 이런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진 않아. 존나 그럴싸하게 해. 다 넘어가. 재림 예수 있잖아요. 꼭 찾아봐요. 그 새끼가 괜찮은 놈이었어요. 근데 지가 예수라고 하면서 돈 뜯어내는데 1년에 50억씩 벌고 있어. 그런 바보들이 엄청 많다니까. 나도 맘먹으면 그런 짓 할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은 가지고 놀고 뇌 가지고 노는 건 되게 해. 나는 이미 권위나 어떤 신뢰나 좀 인정받는 사람이고 내 조직에서 서열 1위에 되기 때문에 서열 1위가 말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면 3,000만 원 번다면 믿을 사람 굉장히 많을걸? 근데 난 반대로 해. 내가 투자할 테니까 그 벌어라. 내가 예를 들면 1억짜리 지금 지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돈을 하잖아요. 내 마인드가 어떤 거냐면 1억 투자해가지고 2억을 벌어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난 그 다음에까지 내 돈 원금만 회수하는 거고 1억은 그 투자를 내가 한 사람한테 벌겠지. 근데 대신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꼬박꼬박 원금 회수가 됐으니까 1억씩 들어와. 대신에 나는 뭐를 하고 있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은 거기 지키면서 계속 일을 해야 돼. 대신에 일을 하는 조건은 먹고는 완벽하게 살게 해주는데 내가 완벽하게 먹고 살게 해준다는 그 전제가 뭐냐면 내 말대로 하면 3, 4천원 무조건 벌 수 있어. 내가 내가 짜주는 구조로만 하게 되면은. 그래서 너는 5억을 또 넘어가면 또 안 돼. 이건 세금적인 거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한 달에 4천 벌면 한 달 1년이면 4억 8천이잖아요. 그 넘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3천만 원, 4천만 원만 벌게 해줘도 그 사람은 내 말 잘 듣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대신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3, 4천만 원씩 매년 또 벌 수가 있는 구조를 난 가지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말귀를 존나 못 알아들어줘 안 하지. 그리고 또 내가 노동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되죠. 그럼 나 꺼져. 그럼 사람 바꿔보면 끝나는 거야. 일단 구조화가 만들면 사람은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봄에서 막 지금 리크루팅만 하면 되는 거잖아.
꼭 내가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 꼭 내가 성공해야 되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고집을 엄청 부려요. 이 구조가 짜준 건데 이해를 못하고 구조 하나 짜주면 들어가기만 해도 되는데 그걸 안 한 경우 되게 많아. 선택적주의. 그다음 공통점 찾아내기. 부자들은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잘 돼요. 메타인지가 뭐야?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야. 메타인지력,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 메타인지력은. 그다음에 학습적인 거에서 보면은 내가 아는 것 같은 상태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상태. 내가 뭘 배웠어. 근데 설명 못하면 그 지식이 아니야. 그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야. 설계사들 중에 처음 시작해서 뭐를 막 다 알고 하려고 하는 게 있어. 다 안다는 얘기는 다 어설프게 안다는 얘기야. 운전자 보면 하나를 알아도 그거를 내가 가서 설명할 줄 알면은 다음 거는 타타타타 이어지게 돼 있는데 막 다 알고 막 하려고 그래. 다 알고 막 다 이해하고. 우리가 무슨 불구덩으로 보내는 것도 아닌데. 하나 알고 그걸 설명할 줄 아는 걸 일단 해라는 거야. 이거를 설명할 줄 모르는데 네가 다 알면 뭐하냐 이거야. 우리는 고객을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니 네가 백날 알면 뭐해. 설득을 못하는데 말귀를 알아듣게 설명을 못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건 지식이 아니야. 설명할 수 없는 건. 이런 건 나도 부도하면 된다. 야, 부자의 생각을 강의를 해. 얼마나 이게 난이도가 높은 거야. 하지만 이제 점점 여러분들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는 무조건 되는 거.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 부자는 참 가치를 잘 알아봐. 물건에 대한 가치. 그림을 누가 사? 부자만 사잖아. 사기당해서 사는 사람 가끔 있지. 부자들이 부동산 사면은 기가 막히게 올라. 사람도 잘 알아봐. 투자를 기가 막히게 잘해. 얘는 될 놈이다 하고. 맨날 집에서 부모한테 안 된다는 무의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될 놈이다 하니까 투자를 기가 막히게 해. 그건 가치를 알아봐. 그럼 가치를 알게 되면 내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야. 내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 그럼 이런 사람은 그 가치를 굉장히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로 쪼개서 팔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사람이 되게 강한 척한다? 근데 여러분 잘 봐봐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니까. 결국은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건데 이게 또 하나가 있어요. 왕년회라는 말을 하면 안 돼. 뭔 말이냐면 내가 왕년에 잘 나갔어. 이 얘기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제일 잘 나갔을 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는 지금 못 나간다는 뜻이야.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에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잘 나가야 돼. 지금 어쩌고 저쩌고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해야지. 왕년에 내가 가끔은 30대들도 왕년에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내가 왕년에 어쩌고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뭘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야 이 병신아 지금 네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잘 나가면 지금 얘기를 해야지. 결국 못 살아남거나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보험회사 오면 기가 막힌 놈들 되게 많이 와. 무슨 탁구 치는 놈, 태권도 하는 놈. 그러면은 막 탁구 얘기를 존나 해. 막 영업하는 데서는 서울대 과학기술대 다 필요 없어. 일단 영업 잘해야지. 자기가 뭘 했는데요.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놈이 저기 그 현대카드에서 과장했던 놈이야. 걔는 실제로 나랑 KBS 같이 근무를 했는데 무슨 말만 나오면 저기 현대카드 과장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고객 앞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요 옛날에 제가 원래 현대카드 과장을 했었는데 지금 보험하는 거예요. 뭔 말이야 이거? 그럼 보험 무슨 알바로 하는 거야 뭐야? 지금 현재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객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살아남는 거야. 그다음에 시험법을 잘 아는 사람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자기 딴에 열심히 해놓고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와.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방향이나 원하는 걸 정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방향이나 정해질 것, 즉 우리가 또 보험업에 들어왔잖아요. 우리 분야에서는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어. 마땅히 공부해야 될 것도 있어. 연구해야 될 것도 있고. 근데 그걸 배제한 채 자기 멋대로 엄한데 시험범위 공부 다 해놓고 영업하는데 안 돼. 뭐 시험을 봤는데 안 받아. 당연하지. 문제가 안 나오는데도 공부를 했으니까. 시험 범위를 명확하게 알아. 부자들은. 근데 그게 시험 범위가 어디냐? 미래에 좀 있어요. 미래. 부자들은 미래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들어갔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난 앞으로 저기 그 보험 제도가 이렇게 바뀔 것 같다. 보험 업계가 이렇게 될 것 같다.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지금 매출보다 리크루팅이 우선이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거기에서만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하고 시도를 하고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은 졸로 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로 막 가. 그 결론은 제자리지. 맨날 가봐요.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나오잖아. 내가 제자리인 이유는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엄한 데 공부하고 있는 거야. 엄한 데. 그래 내가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비트코인, 주식, 도박 같은 거. 아니 영업하는 사람이 일단은 영업을 주포로 만들어 놓고 도저히 영업으로 내가 굶어 죽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도박이나 주식을 해도 망해도 영업으로 다시 돌아서 할 수 있는 정도 능력이 된 상태에서 하면 그나마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면 도박에서 주식하다가 나락가는 바로 그냥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 하면 되겠어?
그래놓고 무슨 뭐 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지표를 볼 줄 알고 꼴값을 떨어요. 나한테도 그렇게 설명하는 놈 많았어. 참 어린 생각이지. 그 청년 나이에 맑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될 나이에 한참 한심스럽게 그런 거 쳐다보고 있는 거지. 이제 노력해도 조금 성과가 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옆에서 막 누가 또 뭐 1,000만 원 가지고 2,000만 원 땄다가 눈 확 돌아가가지고 일하기 싫어지고. 근데 눈 돌아가면 안 돼.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무지의 맹신이 되는 거나 되는 거지. 그다음 말 잘 듣는 사람. 제가 일자경 얘기했잖아요. 이 말 잘 듣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게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내가 트렌드 2025 책을 보면서 굉장히 영감을 세게 받은 게 있어요. 앞으로는 성향이 더 다양해진대. 지금도 사람이 성향이 존내 다양한데 이게 저 성향이 다양한 증거가 뭐냐면 여러 음식점도 유행 타잖아요. 맛집이라고 해놓고 2, 3년 지나면 그 장사 안 되고 팔이 날려고 저기 프랜차이즈 폐업하고 있어. 그러면은 음식점은 진짜 신메뉴를 계속 개발해. 그 대가리 터질라 그러죠. 그만큼 설계사 사람들이 빨리 질리고 빨리 저기 뭐야 성향이 다양해지고 있는 거야. 지금 긴 영상보다 지금 어제 내가 올려드린 영상이 한 40몇 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보면서 하면 지겨 뒤질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향이 굉장히 급변하게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왜냐면 성향은 엄청나게 변하는 걸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일자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각자 성향 뭐 예를 들면 매니큐어 색깔까지 내가 뭘 발라라 이런 건 안 하지. 이런 건 안 하지만 이래서만큼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각자 성향을 자꾸 들이대면 안 되겠어. 성공하는 공식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 딱 명확해. 몇 가지가 있어. 근데 그거를 자기 멋대로 뭐 내 성향이니 뭐 어쩌니 뭐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했다가는 골로 가겠더라고. 이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왜 성향 이거를 왜 일자로 세워야 되는지. 자 봐봐요. 여기 지금 약 한 40몇 명 있어. 40몇 명 있고 내가 밥을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어. 40몇 명한테 내가 자 메뉴 통일되면 얘기해가지고 내가 시간을 줬어. 메뉴 통일 될 것 같아? 메뉴 통일 될 것 같아? 다 먹는 게 다 다르지. 그냥 내가 짜장면 내가 중국집 가서 나 짜장면 먹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시켜요. 그러면은 밥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성향을 낮춰야 된다는 거야. 나는 피자 먹고 싶고 나는 저기 마라탕 먹고 싶고 나는 스테이크 먹고 싶고 나는 뼈장국 먹고 싶고 국수 먹고 싶고 나는 햄버거 먹고 싶고 이거 한 번에 다 파는 데 어딨어. 이 성향을 중시했다가는 밥을 못 먹어요. 앞으로 시대는. 특히 사람 많았을 때 자 설계사들 우리 망하는 그 관리자들이 어떻게 망하냐면 너무 성향을 잘 받쳐줘서 그래. 얘 비유 맞춰주지. 얘 비유 맞춰줄라. 얘 비유 맞춰주지. 근데 자기는 착각한다? 자기가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너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본부장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요? 그러니까 자기는 관계가 다 좋대. 이렇게 비유 맞춰주고 저렇게 관계 좋대. 그래? 그런데 또 FC한테 물어봤어. 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 우유부단하고 소문 다 났어. 저 새끼는 우유부단하다. 뭐 얘기하면 해결책이 없다.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게 없다. 리더십이 없다. 저런 새끼 쫓아가다 난 뭐가 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성향을 존중해 주니까 이런 큰 부작용도 생겨요. 내가 여러분들 성향 다 존중해줘. 자 우리 밥 먹으러 합시다. 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뭐 여기서 이런 거 얘기하고 저기서 저런 거 얘기하고 여기서 저런 거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합의를 봐서 밥을 먹잖아. 그럼 나머지 9분은 저기 얼굴 막 10도구로 돼서 밥 먹고 있어.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줬다고. 내 성향 안 들어줬다고. 진짜 그런 거 그냥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밥 먹었으면 끝날 거를 내가 언제 회식할 때 메뉴 물어본 적 봤어요? 그냥 내가 정하잖아. 어차피 답이 없는 걸 내가 왜 물어봐 그걸. 사람이 막 100명이 넘어가는 회식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대충 그냥 뭐 삼겹살 좋아하게 던져 끝나는 거야. 이번 주도 섭삼도에서 그냥 하잖아. 지금은 성향 따질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원이 갈 공간도 없어 지금 이제는. 가게가 없어. 이제 먹는 거 맨날 똑같은 거 먹어야 돼 이제 많이 회식하면. 어쩔 거야. 근데 여기서 성향 어떻게 강조할 거야? 그 성향 강조하다가 지 굶는데? 그런 잘 생각해봐요. 성향 강조하다 굶는 놈들 되게 많아 지금. 직장을 원할 때도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내가 뭘 이런 걸 원하는데 지라고 자빠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돈을 10원도 못 벌고 백수를 언제까지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자녀분들도 그런 사람 많을 거야. 근데 그건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리더가 앞에서 확실하게 끌어줘야 돼. 자, 너 내 말 들으면 성향은 조금 내려놓지만 밥을 먹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3, 4천만 원 무조건 벌 수 있어 라는 확신을 줘야 돼. 그러면 따라와. 또 몇 년이 지나도 따라와 사실은. 그런 확신을 줘야 돼. 그런 걸 주지 않으면 안 돼. 자, 행동하기. 사람은 적절한 좌절도 있어야 돼. 적절한 좌절도 있어. 이게 뭐냐면은 나는 오히려 행동하기에 첫 번째가 적절한 좌절이라고 그래. 좌절이라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야구 선수가 있잖아요. 오늘 게임을 졌어. 졌고 내가 타자인데 왠지 나 때문에 진 것 같아. 그러면은 동료들이랑 술이나 먹는 놈이 있고 그걸 달래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 다시 야구 배트를 1000번을 휘둘 놈이 있어. 적절한 좌절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게 근육이 붙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뇌가. 근데 적절한 좌절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판단이 나오는 거야. 어디 술 처먹으러 가는 놈 있고 내가 이걸 되새기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얼마 전에 3일 전인가 4일 전에 내가 단톡방에다 이런 말을 올렸어요. 나는 매출이 안 나면 아드레날린 폭발해버린다고. 더 생각하고 더 노력하고 뭘 다 한다고. 더 한다고. 매출이 안 나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해?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해? 술 먹으러 가는 거고 특별한 대처가 없고
방법을 나에서 찾기보다는 타인한테 찾는 거고 DB 탓하고 뭐 다 이런 거밖에 없잖아. 나를 근육질로 만들 생각이 없잖아. 오늘 게임 졌어? 내가 배틀 연습을 해가지고 다음부터 꼭 홈런 칠 테야. 안타 5개 칠 테야. 스포츠 선수들이 다 이런 마인드로 인류가 된다고. 안 된다고 술이나 먹고 딴짓 하고 있고. 적절한 자료를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절차를 지켜. 요새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하다는 건 상황이 안 좋다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단거리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적거리로 가려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최적거리는 조금은 여유를 가져야 눈에 보여요. 최적거리를 알려주세요. 또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여유를 갖고 아까 관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 하는 걸 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건지. 물론 서두를 때는 서두르야 돼. 아니 차가 하나도 안 막히고 직진거리에서 뭐하러 그렇게 천천히 달려. 그리고 이 차선이 내비상으로 맞는 차선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라인 영업한다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심의를 물어본 적이 없어 나한테. 이직자 빼고는. 이런 식으로 내가 유튜브 하다 보면 별의별 놈 다 와요. 뭐 한 달에 10억 벌겠다 이런 놈들도 있어. 그럼 어떻게 시험 볼 거야? 그럼 절차를 하나도 몰라. 그럼 너무 막연한 거지 그거는. 그리고 심지어 시험 목표가 진짜로 자기한테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허세 부리려고 던진 말 같기도 하고. 회사도 우리가 청약을 하나 하더라도 고객 준비번호 받아야 되지. 그걸 가지고 보정 분석해야 되지. 설계해야 되지. 고객한테 제안해야지. 빠꾸 먹으면 또 다시 제안해야지.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다시 상담해야 되지. 이 절차 다 하고도 무슨 해피콜 해야 되지. 3종 해야지. 이거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지키고 한번 해봐봐 그러면. 비서로 써도 비서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비서가 상담까지 다 해주나? 그러니까 절차 안 지키고 무슨 AI 비서니 뭐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AI 비서야. 내가 할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어기면서 하려면 안 돼. 요새 지금 다 이 생각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10만 원짜리 가치를 10만 원에 파는 게 아니야. 10만 원의 가치를 만 원에 엄청 쪼개서 파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내가 이 개념을 이거 보면서 알았는데 내가 만 원짜리 계약이라든가 지금 건수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건수 중요하다는 거는 이 단가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만 원짜리나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만 원짜리 상품은 고객이 느끼기에는 그 이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운전조 보험 하나 가입시켜요. 사망보험 2억 들어가고 뭐 후유장애도 들어가고 저기 14급 나왔을 때 30만 원 주고 11급 나왔을 때 뭐 100만 원 주고 골절 진단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게 만 원이야. 변호사 비용 5천만 원에 교통사고 처리 비용 2억 나와. 뭐 교통사고 처리 비용 2억이 나오는데 그게 한 사건이 아니라 명수를 치니까 한 20명 타고 나면 40억 나와. 근데 만 원이야. 사람들 지금 이런 걸 좋아해 지금.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어. 그리고 좀 포장도 하긴 해야 돼. 3만 원짜리를 다 만 원짜리 사고 싶어 하고요. 3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사고 싶어 해. 근데 30만 원짜리를 자꾸 30만 원에 팔으려고 그래. 설계사 본인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법인 영업하는 놈들이나 지식 좀 가진 놈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나는 일반 설계사보다 지식이 많아. 내가 아는 게 많아. 그래가지고 난 비싼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막 같은 설계사한테도 막 갑질을 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고객들한테도 그렇고. 안 팔려. 내 가치는 높여야 되는 건 맞아. 왜냐면은 이 10분의 1로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10만 원짜리 가치면 10만 원에 팔리지만 내가 100만 원짜리 가치면은 10만 원에 또 팔린다는 얘기거든. 그래 내 가치를 높이려면 이 대가리 든 게 있어요. 솔직히 얘기를 딱 했는데 가치가 없어 보여. 그럼 이 사람은 대화하기도 싫고 안 하고 싶지. 가끔 고객들이 나도 영업할 때 이런 말 많이 해요. 고객님 저를 왜 소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설계사는 물어봐도 몰라.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었어. 근데 본인은 잘 몰라 진짜. 고객이 물어봐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 콜센터에 전화하세요. 뭐 등등등 회피하는 전략을 막 하잖아요. 그럼 고객은 그거는 그냥 되게 가치가 낮다고 평가를 하는 거지. 자, 기쁨 또는 감동을 줄 수 있다. 뭐냐면 사람은 기쁘고 싶고 감동을 받고 싶어해. 근데 너무 무색채, 무슨 회색빛으로만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회사에서 이번 달에 돈을 많이 쓴 이유가 이번에 여자들의 수다 했죠. 감탄고사 했죠. 속초 가가지고 간부 워크숍 했죠. 신년 했죠. 그 다음에 지점장님도 포상휴가 뭐 했죠. 먹는 것만 4천만 원 썼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12월보다 1월은 무조건 매출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평균 70만 원도 못 지킬 거라고 나 사실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적으면 이 좀비들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요. 좀비들이 와가지고 뭐 회사 탓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수수료 장내 맞네 뭐 이런 개소리 막 존나 떠들게 돼 있어. 평균 70만 원에 넘어가가지고 좀비들이 막 자다가 다 일어나. 막 부정적인 기운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회사에서 만든 행사에서는 그런 자리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잘 못해. 회사에서 얻어먹고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 좋은 거 그다음 본부장이 좋은 얘기 해주는 그런 과정에서는 좀비들을 내가 잠을 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 회사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많진 않아.
거의 잔불 정리하는 식으로 내가 밟아서 그냥 꺼버리면 그냥 끝날 수준으로 몇 명 안 남았는데 근데 그 몇 명도 위험한 게 부정은 굉장히 빨리 퍼져버려요. 지금 벌써 아침 한두 명 나왔어. 뭐 수수료가 작네 어쩌네 이렇게 개소리하는 애들이 지금 나왔어. 내가 매출이 적으니까 적은 거 적게 느껴지는 거지. 지금 상위 업적자들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뭐 수수료 구조를 설명해달라니. 부정적인 놈을 내가 왜 설명해주고 있어. 지금 다닌 지 얼마나 됐는지 이제 와서 구조를 설명해달라 그래.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안 받아준다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영업은 긍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만 있으면 나는 돈 아끼지 않아. 이것도 구조화 중에 하나인 거야. 내가 그걸 안 하잖아. 그럼 좀비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그렇게 해. 가만히 있는데 얘도 지금 영업 안 돼가지고 이제 그 한심 쓰고 있으니까 그 좀비가 옆으로 딱 가가지고 이제 바이러스 쿡 찔러들면서 야씨 회사 병신 같지 않냐 막 하면서 막. 내가 이 원리를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부정적인 사람 걸리면 뒤지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거는 만약에 이렇게 먹여주고 좋은 거 해주고 다 해줘도 안 되면 그냥 완전 진짜 발로 꺼버려요. 부정적인 애들은 나랑 걸려가지고 절대 이길 수가 없어. 항복밖에 할 수밖에 없어. 아주 체급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영업에 진짜 대단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못하게. 다른 걸로 어떻게 하면 돼볼까? 아까 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100을 할 수 있고 얘가 100을 할 수 있는데 합치면 300을 해가지고 150씩 날아간다 했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100을 할 수 있고 너도 100을 할 수 있고 근데 이번엔 나는 50 했고 너는 50 했어. 우리 합쳐가지고 한 200 해가지고 100씩 한번 나눠보자. 너 어떻게 영업했니? 뭘 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회사 타고 남 탓하고 뭐 수수료 타고 평균 해봐라 그 되나. 나도 어쩔 때는 진짜 돈으로 준 게 제일 편해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매출 오를 것 같지. 여기서 수수료 10% 주면 매출 오를 것 같지. 내가 그 10%로 레버러지를 일으키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나는 100만 원이면 300만 원 무조건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100만 원을 줘버리면 100만 원 그냥 빵으로 만드는 사람이 다 여기 있는 거지. 100만 원으로 300만 원 만들어가지고 100 먹고 100만 원 주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회사가 구조를 가지고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의견일치 이런 게 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자꾸 대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 부자들은 의견일치를 잘 봐. 그래서 부자들은 은근히 내 편 들어주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들어주고 막 차근차근 되게 부드럽고 나도 여기 이거 건물주랑 몇 번 싸움 날 뻔했는데 내 말을 엄청 잘 들어줘가지고 의견일치가 났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100만 원 더 줬어 그냥. 여러분 그런 게 있다. 내 말이 맞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애들 고객이랑 만약에 대치를 한다. 그럼 여러분 말이 보통 맞아. 근데 내 말이 맞는 게 중요해. 의견일치를 보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가입을 하라는데 자꾸 이거 보여달라고 저거 보여달라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고 있어. 이게 뭐가 중요해. 맞나 안 맞나가. 의견일치를 봐야지. 아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제 밥 먹자 그랬는데 아니 메뉴가 뭐가 중요해. 일단 한 끼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12시 넘어가고 잘못하면 1시 넘어가고 2시 넘어가는데 의견일치를 보는 게 중요해. 의견일치. 부자들이 이걸 되게 잘해. 근데 그 의견이 사실은 내 의견이었어. 그냥 얘 마음을 가지고 놀고 얘 뇌를 가지고 놀았던 뿐인 거지. 막 들어주는 척 하면서 달래도 시켜주면서 막 면도 세워주면서 막 하면서 네 편 들어주면서 그 지껏 다 가지고 와. 의견 일치를 잘 봐. 근데 꼭 안 되는 놈들 막 대치 상황에서 막 고객을 욕하고 막 지점장이 자기 팀원들 욕하고 막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지. 개인도 마찬가지. 의견 일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피보팅 이건 뭐냐?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해 본질은 유지하되 사업 방향 전략을 전환하는 전략이야. 이거 경영 전략인데 뭐냐면은 음식점이 코로나 때 문 다 닫았잖아요. 영업 못하게 하니까. 그때 배달로 해가지고 다 전환했잖아요. 보험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지금 한 가지 방식으로 그동안 잘해왔어. 근데 그게 지금 막힐 수가 있어. DB 같은 거 막힐 수도 있고 여러분 하던 게 하여튼 막힐 수가 있어. 그럼 보험은 그대로 하는데 방식을 바꿔보라는 거야. 근데 또 마음이 안 받아주는 거야. 마음이. 내 마음이 또. 바꾸라니까. 근데 여기서는 바꾼다기보다 하나를 얹은다고 봐. 사실은 나는 어쩔 때는 그 소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 지인 영업 하려고 하는 사람 있고. 그때는 너는 소개를 잘 받으니까 DB 좀 써라. 그러면 한 10개 써보고 안 써봐. 왜? DB가 더 어렵대.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써라 그래 사실은. 근데 또 DB만 쓰는 사람은 고객 관리 더럽게 안 해. 그러니까 계약 받으면 끝난 거야. 문자 하나 안 보내. 선물 하나 안 해. 고객 기쁘게 해줄 생각도 평상시에 단 1도 안 해. 그러니까 당연히 소개가 안 나오지. 그렇게 계약을 몇 년 동안 DB를 써가지고 해놓고도 내가 계약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고객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볼까 생각하면 계약은 당연히 따라와요. 내가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 내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돈 당연히 따라와. 돈 벌려고 아둥바둥 하니까 사기나 당하는 거야. 물론 DB가 요새 좋거나 뭐 이런 얘기는 아니야.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방역 점포도 그렇고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내방역 점포니까 오는 고객은 받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업은 원래 인바운드가 없는 거예요. 다 아웃바운드예요. 고객을 오게 하기 위해서 간판이라도 멋지게 걸어놓고 고객을 오게 하기 위해서 밖에 뭐라도 하나 걸어놓고 영업은 다 아웃바운드인 건데 인바운드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고객이 들어왔어.
들어왔으면 먹잇감이 아니야. 그 다시 아웃바운드 형식으로 내가 다 꼬시고 막 이거 다시 이 작업을 또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무슨 플랫폼 하나 만들어놓으면 아웃바운드 아니 인바운드 안 되고 내가 보마색 카페하고 유튜브 하지만 이건 인바운드가 아니에요. 아웃바운드야 아웃바운드. 내가 여러분 오기 하기 위해서 표현을 엄청나게 하고 돈 막 쳐들어가면서 사업 설명하고 막 그런 게 이게 아웃바운드야. 인바운드는 보이지만. 다만 아웃바운드는 자금이 있으면은 좀 더 괜찮지. 지난주에 열린 그 1200불을 그 올린 영상에서 앞으로는 수수료를 그렇게 쏠 수는 없어요. 다만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금을 쏠 수가 있어.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금을 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매출이랑 연동이 되면 안 돼. 매출 얼마면 DB 몇 개 주고 이런 건 또 안 돼. 물론 이제 가이드는 3월에 나와야 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느 일을 하다가 막히면은 보험 영업 자체가 막힌 게 아니야. 네 방식이 막힌 거야 지금. 그럼 피보팅을 해야 되는 거야. 피보팅을. 같은 아웃바운드 소개 방식이고 내가 콜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좀 달리게 해보고 뭐 이렇게 해봐야 돼. 그러려면 다시 백으로 돌아서 관찰해봐야 돼.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관찰했으면 곧바로 그냥 행동으로 질러버려야 되고. 부자들은 실행이 굉장히 빨라. 왜 그러냐? 아니 실패할 거 실패 빨리 하고 다음 거 해버리면 되니까. 시간이 아깝거든. 이거 내가 늦추고 실행년 늦추다가 막판에 망해버리면 나는 이제 데미지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앵커링 효과. 이것도 어려운 말이지. 처음에 제시된 정보의 얼매여서 이후 판단이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인지평형. 이거는 명품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명품 매장을 가게 되면 이 쇼윈도에 싼 거 걸어놓은 거 봤어요? 제일 비싼 거 걸어놔. 이거 얼마일 것 같아? 이 옷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할 거야. 보라마. 나 지금 샤넬이잖아요. 이거 현대백화점 앞에 걸려 있는 거야 지금. 작년에 걸려 있었던 거야. 이 옷 한 벌에 한 10만 원 돼 보여요? 그리고 또 걸려 있는 위치 자체가 저기 삼성에 있는 현대백화점 명품관 바로 제일 비싼 저기 밖에 유리로 돼 있는 거니까 얼마나 비싸겠어. 근데 앵커링 효과가 뭐냐면은 그럼 처음에는 이러는 사람도 있어. 야 저걸 씨가 누가 사냐? 난 못 사겠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용기 내서 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막 몇 천만 원짜리만 파는 게 아니라 이런 막 30만 원대 스카프도 팔고 몇십만 원대 이런 카드 지갑도 파는 거야. 이게 안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사네? 난 몇 천만 원 한 줄 알았는데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있는 거. 그래도 실제로 이게 제일 많이 팔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사냐면은 이것만 사는 게 너무 아까운 거. 좀 쪽팔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몇백만 원짜리 가방 하나 사. 막 250만 원, 300만 원짜리, 350만 원 이런 거 하나 사. 그러다 또 욕심이 나고 또 돈이 생기기도 해. 그래서 큰 거 살라는데 장벽이 하나 있어. 에르메스나 샤넬은 제일 비싼 걸 한 번에 살 수가 없어요. 포인트 쌓아듯이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저거 사고 저거 사고 사야 돼. 너 함부로 못 가져. 왜냐면 상품의 가치 때문에 그래. 그 정도 살 정도면은 거의 억 단위로 돈을 써야 그걸 사는 거거든. 그러면은 또 사람이 그걸 알게 되잖아. 그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내가 살려는 걸 저 사람이 갖고 있으면 다 아는 거야. 야, 저 사람 저 포인트를 다 싸가지고 샀다고? 샤넬만 1억 썼네? 그래서 되게 높아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저 사람 부자일 거야. 부터 해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딱 갖는 순간 나는 굉장히 또 내가 이제 자신감을 느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명품에 미친놈처럼 그럼 막 사면 얘는 뭐 돈을 안 벌고 명품만 사는 미친놈이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은 그 사람도 돈 잘 버는 거예요. 앵커링과 똑같은 거야. 고객한테 만 원짜리를 가입시키지만 3만 원짜리 업셀링하고 7만 원짜리 건강보험 들어가는 거고 절판하게 되면 100만 원짜리 종신보험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치가 어떤 정도 있다고 하지만 야 본부장처럼 지금 뭐 저렇게 뭐 200억짜리 무슨 회사를 나는 가질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막상 들어보면은 그래도 한 달에 1,000만 원 벌겠는데 뭐 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씩 따라오는 거야. 이게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명품들이나 대기업이나 전부 이 큰 회사들은 다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앵커링 효과를. 그러니까 짠 거부터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나는 이 그 로직이라든가 이런 관리 방식에서 나름 1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크게 벌린 거지. 사실 여러분이 뭐 하라 그러면 할 때는 나 솔직히 좀 짧게 하라 그래. 작게 내지 좀 적당히. 남자들이 크게 벌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줄이고 여자들 또 너무 작게 하면 좀 적당히 하라 그러고 또 매출 너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작게 해놓고 괜찮아. 처음 막 보험 영업 하는데 막 100만 원짜리 넣고 200만 원짜리 넣고 이런 거 나 하나도 안 반가워. 뭘 한다고 100만 원짜리 넣고 200만 원짜리 넣고 나 알고 보면 다 시려. 연체 막 돼 있어. 그래놓고 또 짠 거 또 안 팔아. 또 자존심 있어가지고. 앵커링 효과는 큰 그림을 보여줘야 돼. 근데 다시 하나 얘기할게. 여기 지금 몇 명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대부분의 나한테 면접을 하게 되면 내가 스케일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 설계사들이 스케일이 커져야 되지. 지금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팔아도 결국 다 합치면 월남 500만 원짜리 설계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최고 상위 매출, 최고 상위 물품을 보여주고 자 너도 샤넬백 갖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인지시켜주고 거기를 차차차차 가게 하는 거야. 너도 지금 소중한 설계사야. 다만 가면 갈수록 더 큰 설계사가 또 될 거야.
이런 걸 자꾸 인지를 시켜주는 거야. 내가 연도 대상 하는데 솔직히 연도 대상은 연도 대상자들만 가는 거잖아요. 10만 원 이상자들 왜 부르겠냐고. 그걸 보고 앵커링 효과를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10만 원, 20만 원 하지만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라고. 근데 그 중에서 100명 초대하면 20명밖에 안 하지. 근데 아무리 이런 거 보여줘도 절대 안 되는 사람들 있지. 빵 찍는 사람들. 저기 3개월 동안 30만 원 내지 10만 원만 하라는데 그것도 못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 그리고 각종 핑계는 더럽게 많아요. 뭐 부모님이 아파서, 뭐 간병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아니 부모님 나도 살면서 4년 동안 1,000만 원이 항상 벌으면서 나도 아픈 적 있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뭐 별일 다 생겼어요. 그래도 항상 1,000만 원 벌었는데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이유가 있고 핑계가 많은 거지. 그다음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켜가지고 하는 거지. 10만 원 못 버는 이유 만들어봐. 그러면 10만 원 못 버는 사람한테 많이 나오고 항상 100만 원도 왜 못해 그런 사람은 저런 사람 절대 일을 못하는 거고. 앵커링 효과를 이렇게 대놓고 해도 여러분 따라온다니까. 내 공짜로 여행 그래 300만 원짜리 막 동남 아주 최고 럭셔리 한다 그러면은 안 온 사람 누가 있냐고. 거기서 또 기가 막히게 또 시상식을 하네. 그래서 9월달에 리크루팅 한 명만 해도 지금 베트남 가는 거 만들어놨고 거기서 전반기 시상식도 내가 한대잖아. 그다음에 아직 끝난 것도 아니야. 연도대상에 2025년도 연도대상만 하는 게 또 아니에요. 지금 1분기 연도대상식을 우리가 맨날 그 한 달에 한 번씩 시상식 하듯이 거기서 또 해. 여러분 하얏트 같은 데서 그 무대를 본인이 주인공이 돼서 쓸 기회가 평생 있을까? 현대상 1등 하나만 해도? 롯데선보 1등 하나만 해도? 과연 있을까? 근데 이런 거를 마치 약간은 좀 공짜처럼 아니면 이 회사는 의뢰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한 20% 정도만 그런 걸 좀 깨우치는 거지. 보험 중에 재산종합보험이라고 아세요? 아는 사람. 이거는 사실상 100억 이상 되는 사람만 가입하는 거예요. 자산이 한 100억 이상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한데 다 묶어가지고 그 사람 맞춤형을 하는 게 재산종합보험이야. 그러니까 이게 작으니까 이건 뭐냐면 자 봐봐요. 나는 설계사 처음 할 때부터 이 보험을 알았어. 팔지는 못했어. 하지만 이런 보험이 있구나. 나는 지금 10,000원, 20,000원짜리 팔지만 언젠가 저런 거 팔아볼 테야. 이런 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업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 이건 당장 못 팔아도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구독으로 팔아야지. 이거 그냥 막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종합보험은 그냥 한 증권에 그냥 원래 없던 상품인데 막 다 막 조합해가지고 막 넣는 거기 때문에 한번 쳐봐.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알아? 네이버에도 재산종합보험을 쳐보니까 딱 한 명이 블로그에 올려놨더라. 대부분 다 뭐 치매, 뭐 운전자 이거는 뭐 그 키워드가 경쟁 엄청 치열할 정도로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내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아 나 저렇게 해야겠다. 또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요? 아니면은 잘못도 안 했는데 혼났는 그 느낌이 들어요. 이거 잘못한 데 뭐가 있어? 이번 달에 좀 영업 못했다 잘못한 거야? 내가 지금 좀 재산이 많이 못 모았다고 꼭 잘못한 거야? 아니잖아. 근데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은 사람은 책임감 정도 느껴야 돼. 뭔 말이냐면 사람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만 내가 뭘 했는데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돈을 못 벌거나 내 가족이 굶거나 그건 자기가 다시 책임감을 가져야 돼. 내가 설계사로서 아니면은 내 맞는 위치가 있고 내 역할이 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내 지점이 잘못되거나 내 개인이 잘못되는 것도 자기는 조금 잘못하고 생각하고 그런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있잖아요. 말 많이 하지 않고 핵심이나 포인트를 잘 짚어주는 사람만 사귀어요.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 하면 선택적 주의에 방해가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 부족한 거 많잖아요. 근데 다 안다고 착각해서 망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뭐 좀 알면 다 안다고 착각을 해.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가 잘 몰라. 자기를 계속 메타인지로 객관화시켜야 돼. 단점이나 장점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결핍에 집착하고 포용에 집착해. 뭐냐면은 나는 할 게 없어라는 게 아니라 나 고객 그래도 3명이라도 있어. 물이 반절이나 남아서가 있고 물 반절밖에 없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해밍에 나오는 개념인데 사람은 내 가짐에 충실하고 가짐에 감사하게 되면은 돌아와요. 근데 자꾸 결핍에 집중을 해. 집착하고 나 이거 없어 저거 없어 이거 없어 저거 없어 난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계속 집중하면 절대 될 일도 안 돼. 내가 현재 가진 거부터 나 고객이 3명 있네 여기서부터 나가지. 고객이 10명 있네 여기서부터 나가지. 내 지점이 이런 사람 있네 얘 데리고 나가야지. 이렇게 시작하면 돼. 내가 지금 회사에서 하는 게 계속 이거야. 내가 250명 있네. 250명이랑 250명, 350명 불러야지. 전에 30명 있을 때도 나 30명 있지만 제가 100명 만들어야지, 150명 만들어야지. 계속 해가지고 포용에 집중을 했어요. 이분들 데리고 매출 치고 이분들 데리고 뭘 해야지 계속 했었단 말이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최고 난이도 개념인데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를 일치시켜라. 이거 뭔 말이냐면 사람은 자기 애가 있어가지고요. 자기 자신은 다 높이 평가하고 보시고 자기 특별한 존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 근데 다른 사람도 너는 되게 가치가 있고 너는 되게 높은 사람이고 솔직히 보냐고.
그러면 이미 다 팔렸지. 서로 그러니까 감탄본부도 똑같은 거야. 감탄본부가 내가 생각하는 감탄본부랑 외부에서 보는 감탄본부랑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돼요. 그게 일치가 안 되면은 내가 부족하면 계속 올려야 돼. 우리가 나는 가치가 높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못 알아봐? 그건 나만의 착각인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또 이건 영업적인 건데 아무리 좋은 것도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 알리고 상품이 좋다면 상품을 알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몰라. 사람은 그런 게 있다. 나는 좋은 사람인데 뭐 지내고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은 있잖아요. 알릴 것도 많잖아. SNS도 있고 막 많잖아요. 알리지 않으면 몰라요. 너무 알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정보만 가지고도 다들 헷갈려서 난리가 나 있는데 뭐 나를 가치를 알아봐주고. 물론 진짜 제대로 된 투자 마인드가 있거나 진짜 가치가 높은 사람들 자기가 언젠가 알아봐 주겠지만 그거 언제냐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높은 게 맞냐고. 나를 계속 알려야 되고 사무실에도 있잖아요. 우리 단톡방에서 고업적 하게 되면 얼굴 띄워드리고 시상식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를 언급해주거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게 아니야. 자기를 자꾸 언급해주면 내가 좀 생동감이 살아있다는 느낌 들고 우리 회사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내가 어느 정도 알려졌다는 생각에 거기에 이미지에 맞게 나 앞으로 계속 잘해야지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야.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조용히 있어. 그래서 자기를 막 감춰 무슨 뭐라고 해야 신비주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를 모르게 막 그냥 나를 잘 몰라.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다 알아. 고수들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잘한 정보를 너무 많이 접하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져요. 쓸데없는 거 쳐다보지 말라.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거. 집중할 때 집중을 하라는 거야. 이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움. 집중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자가 떠오르는 망상 따위. 그러니까 뭐냐면 두렵다는 사람들 보면 뭐 쓸데없는 데 집중을 많이 해. 당연하지. 쓸데없는 데 집중. 나도 어제 두렵다 그랬잖아. 나도 그냥 이걸 열심히 하면 되는데 씨발 못 알아듣으면 어떡하지? 듣다가 뭐 딴짓하면 어떡하지? 듣다가 표정이 못 알아듣으면 무슨 자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거 말을 한다 그래도 지금 좋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좋았어가 아니라 이제 뭔 말인지 알았다. 이거를 전달하고 싶은데 이거 끝난 다음에 배고프니까 다 밥 먹으러 가면서 다 까먹으면 어떡하지? 나는 오늘 원하는 거는 좋았네 도움이 됐네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라는 게 뭔 말인지 알았다. 이게 대우각성이 이게. 당연히 이거 빠가 아닌 이상 설명하면 다 이해하지. 그냥 내가 뭔 말인지 알았냐고. 내가 그냥 이해했다 정도가 아니라 내 몸에 장착을 해야 된다. 내가 얼마 전에 쓴 것도 그렇잖아. 최근 3년 동안 발전하지 못한 사람 앞으로 발전할 수도 없고 최근 3년 동안 발전한 사람은 앞으로 더 발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는 뇌에 장착을 하고 살고 있다고. 그래서 매년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야. 실제로 돈도 3년 만에 1억을 모으잖아요. 다시 1억 모을 때는 1년 만에 모아. 그래서 1억이 중요한 거예요. 1억 모으는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그 다음 1억은 굉장히 빨라요. 2억 더 빨라. 우리가 복리라고 하잖아요. 곱하기 2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1억 모으는데 10년 걸렸는데 다시 1억 모으는데 20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곱하기 5년 만에 또 2억 만들고 또 다시 2억을 만들 때는 2년 6개월 만에 만들고 그럼 4억을 만들 때는 또 1년 반 만에 만들고 다 이런 개념이야. 내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그러니까 이런 망상에 쓸데없이 있으면 안 돼. 자, 미리 예고된 미래를 준비해라. 이건 내 얘기인데 뭐냐면 내가 지금 걱정되는 게 내가 50대야. 사실은 여기도 50대가 있지만 50대 같은 경우는 인지 능력이 느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대단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도 똑같이 될까봐 지금 그 트렌드에 처지지 않으려고 챗GPT나 AI를 공부를 따로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잡아봐요. 지금 40대들은 HOT나 뭐 서태지였고 그 전에는 무슨 나훈아나 이런 세대였단 말이야. 30대 40대가 노래방 가서 나훈아 노래 부르는 거 봤어요. 막 춤추면서 무슨 잭스키스 노래 하는 거고. 그 젊은 세대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사람은 그 나의 추억이 30대에 거의 정해져 그걸로 평생 간다 그래요. 40대부터는 추억이 잘 쌓이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내가 젊었을 때 하던 거를 늙어서 계속 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AI를 이해하고 챗GPT를 이해하게 되면 나 50대 60대도 그걸 대입을 쓰는 건데 지금 현재 50대들이 AI나 챗GPT에 관심이 없는 거거든. 그러면 60대도 당연히 계속 처지는 거고 젊은 사람 못 따라가겠다는 거고 컴퓨터 얘기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미래가 예고된 준비. 나이가 먹으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럼 지금 빨리 인지를 빨리 하고 새로운 걸 빨리 받아들면 이거로 물론 나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만 지금 챗GPT를 내가 50대 60대에 쓸 것이고 또 기타 다른 어떤 기타 장비나 좋은 기능들이 있는 거를 난 쓰고 있단 말이야. 지금 제미나이도 다 다운받았고 유료로 결제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50대 60대가 쓰려고.
근데 이거 뭐 19,000원 뭐 이런 것도 안 돼. 이런 거밖에 안 하는데 그 돈 아까워서 안 하는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게임이 되겠냐고. 미래가 저기 앞으로 진행이 될수록 30대 20대도 챗GPT 어플 깔아놓지도 않은 사람 많을 걸? 나 어제도 계속 쳐봤어. 신한금융 플러스 감탄본부 앞으로 전망. 신한금융 플러스 앞으로 전망. 금시세 전망. 앞으로 경제 전망. 그 계속 치니까 뭔가 또 물론 다 믿으면 안 돼. 뭐 기사 돌아다니는 걸 좀 조합하는 형태이죠. 하지만 이게 보이더라고. 왜냐면 금과 관련된 기사는 감탄본부가 나와 있는 기사보다는 훨씬 더 양이 많기 때문에 남들이 내가 일일이 그 다 보고 조합해야 될 걸 얘가 다 조합을 해주는 거거든. 다만 배경 지식이 너무 없다고 하면 좀 단순하게 나와서 이해는 좀 못할 수도 있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녹음한 거 지금 요약본 나오는 거 띄워서 분명히 그것도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듣는 사람이랑은 또 다르는 거고 나는 이미 여러분한테 지금 이걸 설명을 한 1000시간은 내가 또 공부를 한 것 같아. 그럼 또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예고된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야. 심지어 죽음도 준비해야 되고요. 애가 크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다 준비를 해야 돼. 안 하잖아. 여러분 안 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안 죽을 사람은 어디 있어? 애 안 크는 사람은 어디 있어? 안 하잖아 근데. 안 하잖아. 그래놓고 고객들 하라고 그러고. 맞잖아. 안 하잖아. 당장 내일도 안 하는. 공부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미래에서 세상이 바뀐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경제가 뒤로 가도 자 일단은 이건 여러분들 큰 가치로 좀 높아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일반 설계사로 완전 급이 다른 사람이 솔직히 얘기하면 어느 회사에서 이런 걸 설명을 해줘요. 대한민국 어느 회사에서 이런 걸 얘기해줘요. 멘탈이나 마인드 세팅은 나를 지금 따라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직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가치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분할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가치를 높게 만들어가지고 저렴에 팔아야 돼. 가치 높게 만들어서 저렴해. 이걸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이건 사실 내가 하는 얘기도 아닌데 내가 이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월 4천만 하고 재산 30억은 내가 해보니까 되게 쉽게 모으는 거였어. 불과 3, 4년만 해도 가능한 거야.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갈게. 상위 10%가 3, 4천만 원 벌고 있고요. 하위 90%는 300, 400 벌고 있어. 우리 회사도. 상위 10%는 내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10% 상위 10% 얘기하는 거야. 하위 90%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해 못하면 그냥 하위 90% 평생 사는 거야. 이해 못하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3천만 원 못 벌는데 10손가락 장을 지져요. 근데 마음으로 못 따봐드리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하지. 우리 회식해봐봐. 회식하면 나 열심히 할까 해놓고 다음날 한 명도 안 나와. 우리 직장 다닐 때 월급 200만 원만 줘도 회식하면은 다 나왔잖아 아침 일찍. 그럼 정신 상태 가지고 무슨 영업을 해. 자기하고 자기 약속도 못 지키고 다음날 일정을 소화를 못할 정도로 못하고 있고. 맞잖아. 내가 이번에 지점장들이 출근 잡으라 그랬어. 매출 안 나면 무조건 출근 잡아야 돼요. 딴 생각하거든. 잡다라는 거에 또 생각을 하거든. 근데 지점장님도 대책이 없을 거야. 우리 감탄은 원래 출근 안 잡는 데다. 근데 출근 잡는 것도 출근은 뭐 100% 나가라도 아니고 계속 얘기하면 출근하게 돼 있어. 근데 출근도 사실 그냥 하라고 하면 돼. 뭐 할 일 있거나 뭐 먹여주거나 뭐 선물을 주거나 그러면 더 많이 해. 근데 이게 일하면 또 자본이 들어가니까 나 같은 사람이 또 더 잘 시킬 수 있는 거지. 그냥 하라면 안 해 그냥. 와서 뭐 하라고요? 원래는 뭐 하라고 해라. 자기 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뭘 뭐 하라고 해. 그것도 모르면서. 나는 내가 뭐 하라고 해를 회사에 물어볼까? 본사에다가.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만 안내해주고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설계사는 빵 찍어도 존내 바빠요 원래는. 할 일이 더럽게 많아야 돼. 돈 많이 벌면 당연히 더 바쁜 거고. 아니 계약할 게 없으면은 계약할 거 찾아야 되고 지민번호 하나로 말하면 보장부서 처음에 한 번 할 거 설계하면서 수십 번 돌려보고 그거야. 할 일 없을 때는 이런 영상 보고 책 보고 네이버에도 설명 많이 하잖아. 자 선택하라고요. 상위 10%가 돼가지고 월 4천만 원 벌지 하위 90%가 돼서 평생 300만 원만 벌고 살지. 선택하면 된다니까. 난 상위 10% 가겠다. 난 90% 살겠다. 거의 내가 지금 막 진짜 방대한 양을 가지고 오늘 그 굉장히 함축하고 음축해서 여러분들만 2시간 반 있는 거 힘들었겠지만 이것만 알아도 다 된다니까. 아예 행동 자체가 대우각성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져야 돼. 달라진 사람 또 달라야지. 사실은 각도라는 게 있어. 각도, 생각도. 조금 틀어졌다고 다 달라진 거 아니야. 행동 하나 했다고 또 다른 거 아니야. 물론 맨날 출근하고 존나 열심히 안 되는 경우도 많아. 근데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게 명확하지 않고 거기에 맞는 효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냥 몸으로만 왔다 갔다 한 거야 그거는. 나도 초등학교 1년 때 한글 못 깨우쳤어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어. 되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 잘 선택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긴 시간 듣느라고 고생했고 대우각성하고 좀 많이 달라지고 여러분 진짜 돈 잘 벌면 우리가 식구라는 개념으로 같은 밥그릇에 밥을 먹는 거니까 끝까지 밥을 잘 먹자고요. 오늘 진짜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